그 후배일 B 경기가 내일이면 오늘 가서 훈련을 받아요. 가장 집중해서 했던 게 파이널 서드에서 어떻게 득점 만들지. 근데 이게 다음날 경기에서 나왔어요. 아, 그게 나오는구나. 그리고 그 다음날에 AT 마드리드 경기에서도 나왔어요. 근데 일관성 있는 거구나. 그게 좀 부럽더라고요. 좋은 선수들이 꾸준히 나오는 이유는 결국 시스템 갖춰놓고 하면,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좋은 선수들이 나오잖아요. 나오죠. 근데 더욱더 자주 나오고 많이 배출되려면 결국 이런 시스템인 것 같아요. 그리고 시스템이 얼마만큼 오랫동안 지속되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 지도자들의 철학을 듣는 시간, 지도자들. 오늘 게스트 영일만 지난 김재성 코치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요. 네. 불러줘서 너무 감사하고, 또 오랜만에 또 진짜 오랜만에 진짜 뵙는 것 오랜만에 같아요. 봬요. 네. 언제 뵀죠? 진짜 예전에 뭐 저 현장 중에 많이 댕길 때는 왔다 갔다도 많이 뵙고 그랬었는데 맞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는 몇 년 된 것 같은데. 맞아요. 진짜 네. 오랜만에 보는 것 같고, 며칠 전에 훈련하는 거 보러 갔는데 역시나 망가뜨리고 있나요? 아니 또 역시나 안 보고 갔잖아 그냥. 아니 뭘 안 봐. 그거 봤지. 학부형이랑 얘기만 하다 갔지 뭐. 훈련 시키는 거 봤지. 딱 보면 알지. 이제 한 5분 보면 어떻게 하는 거 이제 딱 나오니까. 긴장되더라고요. 왜요? 아니, 지켜보는 것 같아서 그때 약간 와가지고. 무서운 선배인가요? 아니요 무섭진 않죠. 무섭진 않죠. 그렇죠. 눈은 안 쳐다봐요. 자, 쭉 이제 코치 생활 하시다가 네. 그 다음에 또 요즘엔 중계 방송도 하시고 그리고 TSG 위원도 하시고 뭐 그런 거 좀 적성이 잘 맞으십니까? 힘든 것 같아요. 힘들다. 예, 진짜 지도자하고 축구 했을 때가 제일 편했던 것 같고. 예. 이거 뭐 다른 각도에서 축구를 볼 수 있어서 너무 좋긴 한데 그만큼 준비해야 될 것들도 많고, 뭔가 TSG도 뭔가 하고 나면 또 이 보고서 써야 되고 이런 부분들도 쉽지 않고, 네네. 그러면서 또 얻어지는 또 부분도 있어서 좀 알차게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루는 해설하고 하루는 TSG 가고 이러는. 거의 그런. 그럼 토, 일 다. 금 있으면 금 토일 때도 있고. 그렇게까지는 안 가봤는데 그래도 좀 조율을 많이 해주세요. 뭐 한 번 멀리 가면 또 한 번 이 수도권 쪽으로 오게끔 해주고, 좀 이런 식으로 조율은 해줘서 스케줄을 잘 맞춰 나가고 있어요. 진짜 오히려 그 코치로 계실 때보다 스케줄이 더 빡빡하시겠어요? 진짜 그런 거 같아요. 그러니까 집에서도 이게 좀 여유 있게 네. 딸을 좀 볼 수 있겠구나 했는데 오히려 더 못 도와주는 부분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왜냐면 현장에 있을 때는 저녁 한 7시 되면 집에 항상 오는 스케줄이었는데 지금은 저녁에도 뭔가 일이 있으면 또 나가셔야 나가 되고. 그러니까 진짜 딸을 볼 수 있는 시간이 더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그럼 행복도가 좀 떨어지신 거 아니에요? 그런 거에서 이제 또 어떤 에너지를 또 얻고 다시 또 가야 에너지를 되고. 쏘고, 네. 그렇습니다. 네. 올라갈 수도 있어. 같이 저희 가족끼리 자주 보고. 보시는구나. 네. 근데 그 얘기 하더라고요. 하는 거에 비해 돈이 잘 안 된다. 되게 바쁜데 돈이 잘 안 된다. 그게 진짜 짜증나는 거죠. 사실 바쁘고 그에 상응하는 리워드가 있으면 그래 뭐 이 맛에 하지라고 생각하는데 그만큼 안 돌아오면 그게 약간 가끔 뭐 그 정도는 코치는 아니시겠지만 지금 여기 뭐 하는 건가? 약간 그럴 때 있잖아요. 아니 그러다 보니까 더 하게 돼 일을. 그걸 맞추기 위해서. 그러니까 더 바빠져. 더 시간이 없어져. 해설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네, 맞아. 그렇습니다. 네. 그래도 해설 쪽에서는 많이 하긴 하죠. 예. 그쵸. 그 개수로 채워요 저희는. 아니, 거의 에르메스급이지. 그러니까. 그럼 저는 10만 원 받았어요. 나 아니 40경기하고 월급 10만 원이었어. 누가 지금 더 적게 받냐. 별로였나? 제가 봤을 때 그 중에서는 단가가 그래도 코치님이 제일 세지 않을까요? 아니야 내가 한 두 번째일 것 나도 같아. 선출이야. 미안. 이거 사과해야 돼. 너무 많이 봐. 가족보다 많이 봐. 자, 뭐 어쨌든 아마 김재성 해설위원으로는 이제 많은 분들이 좀 느끼시겠지만 코치 생활 때 봤었던 그때 느낌이 좀 어땠어요? 진짜 더 말랐었어요 지금보다. 아 진짜? 저는 인천 갈 때마다 봤는데 사실 인천이 그때 안 좋았을 때잖아요. 그렇죠. 한 달에 한 번씩 봐요. 네. 인천 중에 그러면 그때마다 여기가 더 좁아져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한수 첫 마디 이거 저는 괜찮으세요? 오늘 오랜만에 뵙고
코치님 피부톤이 원래 이렇게 밝았구나. 그때는 아, 진짜 안 좋았어요. 저도 기억이 나요. 그 전형적으로 코칭 스태프들 안 좋았을 때 색 어두워진 건강이 안 좋구나 저 사람이 그런 느낌의 색이었어요. 그랬었나? 아, 그랬어. 힘들기는 했는데 그 아니 정도로 근데 티가 분위기가 났었나? 좀 어두워요. 저도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 강원 코치 할 때. 근데 자꾸 힘드냐고 물어봐. 저는 반대로 가끔씩 이제 경기 가서 쓸기 보면 얘는 더 커져 있는 거예요. 점점 그 강원의 마스코트 그 공같이 점점 마스코트화 돼가고 있는 것 같아서. 어둡고 크구나. 저는 스트레스 받으면 살을 많이 찌는 것 같아요. 아 좀 먹는 것도 막 그렇게 되고. 네, 105kg까지 갔거든요. 제가 90, 지금 4, 93 이렇게 되는데 아니 뭐 키가 좀 있으니까 그래도. 근데 저는 먹는 걸로 좀 푸는 것 같아요. 음. 스트레스 받으면 딴 생각하고 싶고 뭘 자꾸 씹고 싶고 막 화가 나고 막 그냥 배불러. 네, 형은 확실히 빠졌었죠. 근데 몸무게는 사실 그대로인데 이게 빠지면 얼굴살이 먼저 빠지는 것 같아서 항상 사람들 만나면 뭐 살 빠진 것 같다 뭐 이런 괜찮냐? 얘기를 많이 듣기는 했었던 것 같아요. 예. 그때 고생을 많이 하시긴 했죠. 뭐 예전이긴 하지만. 아니 근데 원래 좀 이렇게 파고 들어가는 스타일이어가지고 좀 더 혼자 막 스트레스 받아 하고 뭐 사실 누가 알아주거나 그런 위치도 아닌데 코치다 보니까 근데 자꾸 뭔가를 더 해보고 싶고 막 뭔가를 만들어 보고 싶고 막 이런 생각에 네. 스트레스를 그래서 많이 받았던 것 같기도 해요. 뭐 어쨌든 그때 시기는 좀 어쨌든 지나갔고 네. 그리고 난 다음에 저희가 지도자들의 김수성 코치님을 모신 거는 이번에 또 여러 가지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네. 스페인 그리고 벨기에를 다녀오시기도 했고 그 얘기도 들으면서 이 연맹에서 이런 종류의 프로젝트를 지속적으로 좀 많이 하는 걸로 저도 들은 바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는 흔히 얘기하는 게임 모델이라는 단어를 맞아요. 그냥 단순히 팬들뿐만이 아니라 시청자들도 많이 쓰게 되면서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 또 해외에서는 지금 어떤 시스템으로 또 코칭을 하고 있는지 직접 가장 최근에 경험하고 오신 게 김세성 코치님이니까 그런 이야기를 좀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어떻게 어떤 일정으로 무슨 목적으로 다녀오신 건지 그 얘기부터 좀 해보면 좋을 것 같거든요. 일단은 제가 그 축구 그 기사에 이렇게 좀 보다가 연맹에서 이런 용역 업체를 뭐 구한다 좀 이런 느낌의 어떤 글귀를 봤어요. 근데 그게 이제 유스 파트에서 그 게임 모델 이런 부분들을 벤치마킹 하기 위해 유럽을 이제 갈 건데 거기에 맞는 용역 업체를 뭐 선점한다 뭐 이런 느낌이었는데 딱 그냥 그 게임 모델 딱 보고 저도 관심이 있는 부분이기도 했고 그래서 그냥 바로 연락을 해서 만났어요 미팅을. 그래서 들어보니 오히려 더 뭔가 느낌이 좋았던 게 사실 게임 모델은 많이 들어봤는데 저는 학습 모델이라는 건 사실 많이 들어보지 못했고 학습 모델. 네, 좀 생소했거든요. 저도 처음 들었는데 학습 그래요. 모델. 근데 이제 유스 파트에서는 게임 모델보다 이제 학습 모델이라는 게 유럽에서는 이미 그 스페인에서는 이제 하고 있으니 이런 것들을 벤치마킹 하러 갈 계획이다라고 얘기를 해서 저도 지금 P급 이제 이수를 하면서 게임 모델을 저만의 이제 게임 모델을 또 만들어 가는 과정에 있다 보니 그런 부분에서 매력을 느끼고 같이 출발하게 된 거죠. 그래서 연맹에서도 아마 이 프로젝트 이름이 메이드 인 K리그일 거예요. 메이드 인 K리그. 네, K리그일 거예요. 그리고 오래전부터 뭔가 고민해오고 그 연맹 실무자 쪽에서는 이 게임 모델, 학습 모델을 오래전부터 좀 고민해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어찌됐든 요번에 늦긴 했지만 그래도 시작을 했다는 거에 있어서 저는 너무 좋은 취지다 해서 이제 같이 동참을 하게 됐습니다. 그죠. 무조건 사실 뭐 늦고 이런 걸 떠나서 좋은 거는 배우는 게 중요한 거니까. 맞아요. 그러면 어떤 식으로 구성해서 가신 건가요? 지금 보니까 시범 구단들과 뭐 같이 갔다 뭐 이런 얘기가 좀 있는 것 같은데. 이제 저는 외부 전문가 요원으로 아하. 그냥 같이 일단은 참석하게 됐고 예. TF 미팅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그분들이 이제 오셔서 이제 인사를 나누고 근데 느낌이 좋았던 게 TF 미팅을 하는데 거기에서부터 이 분위기가 벌써 뭔가 배우겠다. 열이가 좀. 네, 엄청. 그래서 TF가 뭐예요? 테스크포스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제 가기 전에 우리가 어떤 목적으로 갈 건지 또 가서 뭐를 가지고 올 건지에 대한 이제 미팅을 사전 미팅을 이제 한 거죠. TF라고 그러는 거예요? 네. 근데 그게 뭐의 약자예요? 테스크포스가 이제
하나의 프로젝트를 위해서 임시로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모여 있는 기존 상설 부서가 아닌 TF팀이라고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하죠. 나는 테크니컬 뭐 풋볼 이런 건 줄 알고. 네. 아마 테스크포스 TF 그 TF가 맞을 거예요. 그래서 알았어? 아니, 내가 오기 전에 네. 토탈 풋볼이 훈련하고 있어요. 승용이가 있어요. 승용이가 풋볼 캐를 엄청 재밌게 들었는데 예. 내가 약간 자극했거든. 원일이는 개그도 준비해서 어. 걔는 준비된 애다. 진짜 다 짜서 온다. 그래서 약간 내가 자극받았는데 나 갑자기 TF가 뭐예요? 근데 저는 표정이 이슬이 코치가 표정이 어땠냐면 TF가 뭐예요? 그래서 느낌상 그 김선호 코치님한테 니만 스페인 갔다 왔냐? 내가 얘도 갔다 왔거든. 그냥 그 느낌으로 약간 얘기하는 것 같은 거야. 맞긴 해요. 그 느낌이에요. 좀 알려주면서 해요. 아니 근데 생각해보니까 나보다 항상 먼저 경험을 하네. 해설도 그렇고 코치도 그렇고. 코치도 그렇고 나를 알려줘. 먼저 하고. 아니 근데 이런 어떤 좋은 기회가 있을 때 가서 배우고 오신 먼저 결과물 소감부터. 저는 정말 100% 완전 만족. 만족했어요. 네. 오. 왜냐면 저도 뭐 선수, 지도자, 해설, 네. 뭐 TSG 뭐 여러 각도에서의 축구를 좀 볼 수 그쵸. 있는 시간들이 있었는데 이거는 또 다른 어떤 축구를 좀 탐구한다라는 느낌이었어요. 항상 뭔가 의문점이 생기고 네. 뭔가 그걸 토대로 또 뭔가 미팅을 통해서 뭔가를 만들어내고 이런 시간이었고 그 안에 어떤 스케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또 힘들긴 했어요. 짧은 시간 안에 많은 걸 봐야 되니까. 근데 너무 알찼던 것 같아요. 더군다나 그 구성원들이 뭔가 그 열의가 있다 보니까 뭔가 미팅을 하더라도 계속 아이디어를 또 얘기를 하고 그런 분위기가 또 한몫했던 것 같고 너무 저는 한 100% 정말 만족하고 왔습니다. 열이 없는 분들 같이 가면 가가지고 진짜 너네 스트레스 스페인 해 받아요. 좋잖아. 이것만 때린단 말이야. 멀리서 보면서 저거 다 한 거 하는 거야. 누가 모르냐? 그런 사람 있죠. 많아요. 그래. 이렇게 재성이 형처럼 열의가 있고 그래, 이런 분들이 지원하고 막 이런 느낌으로 그럼. 가야 되는데 그냥 뽑아서 가면 그냥 관광하러 간다고 생각해요. 뭐 스페인 놀기 좋은 나라니까. 근데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더 괜찮은 근데 여정이 이게 된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도 네네. 게임 모델은 정말 우리가 축구를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플레잉을 이제 정의를 해 놓은 거라고 하면 네. 학습 모델은 그 유스 단계에서 선수들이 그 축구의 모든 상황들을 경험할 수 있게끔 그 축구를 완전 풀어 헤친 거예요. 그리고 그 풀어 헤친 그 목록 하나하나에 맞는 훈련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그거를 경험할 수 있게끔 선수들이 만들어 주자는 거죠. 그래야 이런 것들이 경험이 되고 머릿속에 축적이 됐을 때 정말 짧은 시간 안에 좋은 선택을 하는 선수들을 우리가 스마트한 선수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런 선수를 만들 수 있는 그 학습 과정을 배우고 온 거죠. 뭐 아하. 배웠다기보다는 듣고 그럼 이게 과연 우리나라에 어떻게 수정을 해야 도입을 할 수 있고 그쵸. 좀 만들 수 있을까라는 걸 고민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게임 모델이 완성되려면 학습 모델이 기초가 다져져야 게임 모델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이 어떻게 보면 그쵸. 어떻게 보면 학습 모델도 게임 모델에 기반해서 이제 만들어야 되는 것도 맞지만 일단 유스 과정에서는 뭐 프로는 사실 학습 모델이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해요. 이미 학습이 다 돼서 프로까지 왔으니까. 근데 유스 단계에서는 어떤 게임 모델이라고 하면 뭔가 선수를 뭔가 통제하려고 하는 건가? 뭐 이것만 하라고 하는 건가? 이런 느낌이잖아요. 근데 전혀 그런 느낌이 아니라 다양한 어떤 훈련을 통해서 다양한 축구를 경험할 수 있게끔 해주자는 거죠. 그럼 스페인에서 일정을 어떻게 보냈는지를 말씀을 해주시면 그것 따라 한번 진행을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2주 안 되는 스케줄이었어요. 스페인에서는. 그리고 한 열흘, 뭐 12, 3일? 그쵸, 뭐, 그 정도 스케줄이었고 마지막은 이제 AT 마드리드 경기를 보는 걸로 프로 경기를 보는 걸로 마무리가 됐고 그러니까 다양한 중소 아카데미 네. 클럽들을 많이 다녔어요. 아카데미 클럽들. 그리고 정말 잘 돼 있는 시스템이 정말 잘 갖춰져 있는 아카데미도 가보고 예. 어떻게 보면 정말 시설이 열악한 그런 구단도 가봤어요. 근데 각 구단들이 다 그 지역에서 뭐 바르셀로나면 바르셀로나, 마드리드면 마드리드 이 지역에서 다 좋은 평가들을 받고 있는 아카데미였어요. 그러니까 뭐 시설이 안 좋은 어떤 그런 클럽들은 어떤 지도자들의 어떤 코칭 철학 이런 것들을 굉장히 명확하게 가져가면서 좋은 선수들을 만들어내고 이제 시설이 좋은 곳은 당연히 그 시설을 활용하고 대신 시설이 좋다 보니까
지도자분들이 많이 없더라고요. 아 그래요? 근데 그거는 또 이 K리그 우리나라에 좀 적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겠다. 왜냐면 지도자들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그래도 훈련을 만들고 좋은 훈련을 또 진행하는 걸 보면 그런 것들을 좀 두루두루 볼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 중에서 좀 제일 어떤 놀라웠던 시스템 혹은 이런 개념을 아이들에게 알려주는구나 뭐 이런 부분이 좀 있었는지 궁금해요. 각 아카데미 갈 때마다 한 가지씩은 느끼는 게 예. 있었던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아다르베라는 그 아카데미는 아까 얘기했던 정말 시설이 좋지 않은 좀 열악한 곳. 뭐 진짜 뭐라 그러죠? 그 컨테이너도 거의 좀 정말 좀 무너질 듯한 거기에서 코칭 스텝이 미팅을 하고 진짜 열악하구나. 네, 잔디도 많이 안 좋더라고요. 예. 정말 그런 환경이었는데 그래도 좋은 평가를 받는 게 거기는 지도자들이 훈련 프로그램을 다양화시키지도 않아. 우리 팀은 이 훈련만큼은 어느 팀보다 잘 가르쳐 라는 자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훈련 프로그램을 딱 할 때 이제 선수들이 우리가 이 정도 시간이 지나거나 아니면 이 세션을 할 때 이런 선수들이 이렇게 반응하겠다라는 걸 미리 다 예측을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 준비하고 훈련장을 나가는 거죠. 그래서 선수들이 그런 반응이 나오거나 플레이가 나오면 그걸 엄청 칭찬해주고. 엄청 칭찬. 그걸 놓치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가장 안 좋은 건 무반응. 선수들이 플레이를 하는데 네.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아무 반응도 안 하는 건 이 선수가 정말 느끼는 게 하나도 없다라고 이제 스스로가 느끼기 때문에 좋으면 좋다. 네. 뭐 아니면은 조금 수정을 들어가서 해준다든지 이런 반응적인 부분들을 어느 타이밍에 언제 어떻게 들어가야 되는지 이런 부분을 그 코칭 철학에 녹여서 운영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사실 칭찬할 때는 딱 이제 킥해서 넘어가서 그럼 와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제 잘못된 플레이를 했을 때는 어떻게 하는지 궁금한 게 우리나라도 잘할 때는 다 이렇게 해. 근데 이제 못할 때 극명하게 갈리거든요. 못하면 야 이 개. 막 아니, 그렇게까지는 안 하고 그래서 외국은 어떻게 하는지 궁금해요. 그 부정적인 뭔가 약속되지 않은 플레이가 나왔을 때 분명히 뭐라고 할 텐데 근데 그때 반응하진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많이 개입하진 않는 것 같아요. 물론 긍정적인 거는 좀 반응을 많이 하더라도 좀 부정적인 거는 최대한 끊지 않고 좀 끌고 가다가 정말 뭐 반복적으로 나온다든지 뭐 이럴 때 이제 코칭이 들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 훈련도 보고 했는데 어떤 뭐 선수가 뭐 원하는 플레이라든지 이런 게 안 돼서 뭔가 코칭이 지적이더라고 이런 경우는 사실 보지는 못했어요. 대신 뭔가 좋은 플레이가 나왔을 때 정말 뭐 박수를 크게 쳐준다든지 아니면 뭐 정말 뭐 몸짓을 크게 해주면서 뭐 잘했다라고 선수가 느낄 수 있게끔 그런 부분들을 해주는 게 되게 좀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저희 풋볼에는 두 가지 정도 있는데 요거가 네. 저희가 원래 처음에 남발했어요. 막 잘한다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단어를 쓰니까 한번 하나로 통일해볼까. 내가 오자마자 그 얘기했잖아. 통일해볼까 했는데 누가 시작했는지 몰라도 갑자기 브라보라는 단어가 시작돼서 그래서 브라보 하는데 아무도 다른 팀에서 브라보를 쓰는 건 한 번도 못 본 것 같아요. 처음에 약간 어색했거든요. 브라보라는 단어 자체가 브라보콘 아이스크림 말고는 브라보 약간 이 느낌이잖아. 맞아. 그래서 처음에는 나도 좀 어색했는데 다 하다 보니까 우리가 브라보 하는 게 있고 선수들끼리는 네. 종윤 굿! 굿! 짧잖아요 그게. 종윤 굿! 슬기 굿! 굿! 자기네들끼리 우리도 해주고 뭐 그래서 그 두 가지 정도를 쓰는 것 같아요 우리는. 이런 거를 좀 맞춰서 해서 바로바로 좀 긍정적으로 이 됐구나라는 걸 인식시켜주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안 좋은 상황이 나오면 그냥 괜찮아라고 주위에서 얘기해 주는 선수들끼리. 그냥 괜찮아. 네. 너무 좀 약하지 않습니까? 아니 좀 따끔하게 한 소리를 해야 될 때 아니 없나? 선수들끼리. 자기들끼리. 그래서 우리는 좀 얘기하긴 하는데 부정적인 피드백은 최대한 안 하려고 하는데 표정에서 드러나는 거 제가 바로 이렇게 돌아 쓰거든요. 짜증 나면 고개 숙이거나 혼잣말을 갈기거나 하는데 그런 게 아마 조금씩 느껴질 뭐 느껴지긴 거라서 하겠죠. 애들 진짜 눈치 있으니까. 최대한 그거를 조심하려고 해요. 그리고 아무래도 제가 등치가 있고 생긴 게 좀 빡세니까 무섭죠. 제가 진짜 피드백을 무서워요. 막 이제 크게 외치면은 뭐 준영아 뭐 누구야 그렇게 하면 안 돼라고 이렇게 나는 좋게 말한다고 하지만 걔 입장에서는 그냥 무서워 맞아요.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얘 하다가 대회 때 하다가 형 좀 그래요? 좀 화난 것처럼 들렸어요. 그러니까 좀 무섭긴 해. 그리고 전국대라는 게 아이들이 이제 고3 아이들은 입시가 달려 있으니까 되게 불안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저도 이해가 충분히 되니까 부정적인 피드백이 당장은 좋지 않을 것 같다고 하는데 주위에선 다 잡아야 된다. 족쳐야 된다. 진짜 죽여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실제로 그런 팀들이 다 성적을 내요. 그들이 오히려 좋은 성적을 낸다. 다 내고 있어요. 골 때리는 문제다. 자, 어쨌든 아다르베라는 곳에서 훈련, 그러니까 시설이 그다음에 상황이 좀 열악하다 하더라도 하나의 좀 뾰족한 이것만큼 우리가 확실하게 제일 잘한다라는 걸 가지고 있는. 네. 그럼 나름 자부심이 좀 있겠네요, 그래도. 엄청. 그리고 우리가 가서 볼 때도 인원이 정말 많아요. 그리고 또 놀랐던 건 운동장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거든요. 네. 좁기도 하고. 근데 정말 많은 유소년 선수들이 거기에 다 들어와서 훈련을 하는데 그게 운영이 되더라. 같은 팀이에요. 네, 같은 팀인데 연령이 다르고 어떤 그 수준에 따라서 이제 나뉘잖아요. 예, 예. 근데 그게 그 좁은 운동장 안에서 코칭 스텝이 다 붙어. 근데 그게 다 운영이 되더라고. 난 그것도 좀 신기하더라. 이런 구단들은 뭐 학원비 같이 좀 그걸 내겠죠. 회비? 이게 프로 구단이면 수익을 통해서 그렇지. 밑으로 내려서 이게 쓸 수 되는데. 있는데 되게 작았던 것 같아요. 그 금액 1년에 해봤자 아주 적은 금액으로. 정말 작은 금액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또 외국 같은 경우는 지역 스폰 같은 거 있어서 그렇지. 약간 그런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네. 아름아름 진짜 소액씩 해서 애를 우리 어느 정도? 동네에서 애를 키워낸다 뭐 이런 느낌이 또 있을 것 같아서 그 혹시 출신 누구 괜찮은 선수 우리가 알만한 선수들이 있어요? 있었는데. 여기에서 올라와서 또 어디 큰 데로 갔다거나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게 있어야 또 그치. 애들도 또 더 모이고. 올 테니까. 자, 어쨌든 그렇게 좀 열악한 곳에서 가보셨고. 네. 그리고 또 인상적이었던 데는 뭐 저희가 스크립트로 봤을 때는 오사수나는 사실 뭐 굉장히 또 좋은 클럽이니까 네. 라리가에도 활약을 계속하고 있는 저도 여기 좋은 갔다 클럽이고. 왔었어요. 오사수나. 어땠어? 그래 거기도 저는 생각보다 좀 열악한 느낌. 또 말렸다 또 물어보잖아 형이 갔다 했는데 형이 최근에 갔다 했는데 아니 나긋나긋 잘하시네 이거를. 아 그러니까 시설이 저는 스페인 라리가니까 네. 다 엄청 삐까번쩍. 삐까번쩍 할 줄 알았는데 요즘에 그런 걸 많이 느껴요. 지금 여기도 인테리어 새 걸로 막 하고 한 건데 이런 게 크게 의미가 있나? 내실이 더 중요하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도 뭐 그런 좀 여유가 생기면 막 그런 거부터 좀 경향이 있잖아요. 더 새 걸로 막 아무래도 더 좋은 걸로 장비 좋은 거 넣어 네, 막 이런 장비. 그게 있죠. 네,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그래도 돈을 투자를 적절히 차라리 더 정말 좋은 코칭 스태프를 뽑던가 그치. 선수를 뽑던가 오사수나에서 그런 걸 느꼈던 거는 그러면 시설이 거기가 뭐 되게 좋진 않았나 보네요. 네네 그것 때문에 어. 좀 그런 생각 진짜 많이 그게 다 중요한 건 아니다. 그게 정말 중요한 게 정말 아니구나. 오사수나 구단을 방문했던 거구나. 네네네. 우리는 오사수나 경기를 봤어요. 그러니까 어떤 대회를 하나 유치가 됐었고 예, 우리 예. 그 갔던 지역에 그러니까 우리가 그 지역을 간 거죠. 그리고 그 지역에 모인 팀들이 경기하는 걸 이제 매 경기 가서 봤는데 거기에 이제 오사수나가 있었고 네. 그래서 사실 잘 하겠죠. 그쵸. 뭐 라리가 팀이기도 하고. 잘 하겠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축구를 얼마나 잘하는지 뭐 전술적으로 막 이런 걸 보러 간 게 아니라 왜 잘하는지 그죠. 어떤 시스템으로 운영이 되는지를 보고 싶었으니까 이렇게 좀 경기를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곳도 있었지만 그냥 이렇게 코칭 스텝 있으면 바로 뒤에 가서 어떻게 코칭을 하는지가 듣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뒤에 가서 계속 듣는데 말을 많이 안 하더라고 코칭을. 그래요? 네, 코칭을 많이 안 하고 대신 가끔씩 어떤 되게 짧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짧은 단어 하나만으로도 선수들이 명확하게 그걸 이해하고 움직이는 듯한 느낌은 확실히 받을 수가 있었어요. 왜냐면 뭐 수비로 전환되는 상황에서 뭔가 단어를 얘기했는데 거기에서 뭔가 수비 선수들이 뭔가 조직을 갖추고 뭔가 움직이려고 하고 이런 움직임이 보이니까 이거 뭐지 하고서 이제 물어봤더니 이제 통역 이제 네. 불러가지고 같이 물어봤죠. 그러니까 지금 뭐라고 한 거야? 그랬더니 관찰해 좀 이런 느낌의 어떤 개념어? 개념어. 네, 개념어 같은 건데 그 짧은 그 개념어 안에 이 선수들이 훈련에서 어떤 훈련 했는지가 다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수비로 전환되는데 뭐 그런 어떤 단어를 하나 딱 내니까 어떤 수비는 인터셉트 할 준비를 하고 어떤 수비는 뭐 커버 갈 준비를 하고 반대쪽에 있는 수비는 뭐 밸런스를 갖추기 위해서 움직이고 네. 그러니까 이게 어찌됐든 훈련장 안에서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명확하게 그냥 단어 하나만 얘기를 해도 바로 선수들이 움직일 수 있는 거죠. 근데 사실 경기장 안에서 생각해 보면
많은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선수들이 다 알아듣지 못하거든요. 그렇지, 그 짧은 시간 수가 안에. 없죠, 예.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훈련에서 모든 걸 완성시켜 놓고 경기장 안에서는 정말 간단하게 그런 개념어를 통해서 선수를 코칭을 하니까 엄청 효율적이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약간 뭐 게임으로 치면 단축키 딱 뭐 누르면 다다닥 움직이고 거기에 입력을 시켜놓은 것처럼 선수들은 인지를 시켜놓는 거네요. 그런 느낌이었어요. 하지만 그게 그냥 뭐 단어 하나의 어떤 그 의미보다는 그 안에 모든 축구의 어떤 개념이라든지 원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선수들이 다 이해할 수 있게끔 결국 훈련이구나. 훈련을 명확하게 진행이 됐기 때문에 경기장 안에서도 그런 코칭 하나에도 그렇게 굉장히 자연스럽게 움직일 수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확 들었죠, 거기서. 이걸 이렇게 간결하게 시켜놓으면 그게 그 실제 플레이할 때 도움이 좀 선수들도 편안하게 되겠네요. 길게 충분히. 설명해봐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못 알아들으니까. 그쵸. 보통 많이 하는 게 네. 1번 하면은 어. 전마 아빠 하는 거고 어. 2번은 좀 기다렸다가 하는 거. 저희 팀은 이제 포지션 그러면은 수비 상황에서 빨리 대형을 갖추는 거예요. 포지션이라고 외치면 수비 상황에서. 그리고 공격 상황에서는 뭐 볼을 뺏은 순간 역습을 할 때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첫 번째는 무조건 역습을 하는 거고 컨트롤 이렇게 외치면은 볼을 소유하는 거에 집중하는 거예요. 앞으로 역습을 하는 게 아니고. 맞아. 아니, 뭐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다 하고 있기도 해요. 네. 저도 갔다가 와서 유스트러스라는 어떤 프로젝트를 다니면서 느껴보면 꽤 많은 지도자분들이 이런 것들을 적용시키면서 하고 있더라고. 근데 이제 제가 거기에 조금 더 보태고 싶고 우리 요번에 프로축구 연맹에서 조금 더 보태주고 싶은 건 그 툴이죠, 툴. 축구를 어떻게 파헤쳐서 그 파헤친 어떤 그 축구 안에서의 어떤 그 하나하나의 항목들을 어떻게 훈련 프로그램을 넣을지. 예, 요거를 조금 더 만들어주면 굉장히 그냥 가지고 있는 지식들이 그래도 많은 이제 지도자분들은 예. 금방 저는 흡수하고 금방 뭔가를 만들어낼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게 있으면 좋겠어요. K리그가 단어를 조금 같은 단어를 사용했으면 좋겠어. 왜 그렇게 생각을 했냐면 사실 유스 팀들도 많이 있지만 저희 같은 팀은 성인 팀이 없어요. 그런 팀들이 대부분이잖아요. 그죠? 학교 팀들. 네. 근데 그 선수들은 어쨌든 어디론가 가잖아. 근데 예를 들면 빌드업을 할 때 뭐 어떤 팀은 전환이라고 외치는 경우도 있어요. 전환하면 이쪽에서 더 반쪽으로. 그리고 어떤 팀은 회전이라고 하는. 회전. 네, 그리고 어떤 팀은 스위치라고 네. 하는 경우도 있고 단어가 되게 많아요. 예. 근데 이런 것들을 좀 하나로 통합하면 그 친구들이 올라가서도 그냥 그 알아들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우리 팀에 중학교에서 올라온 친구들은 다양한 데서 오거든요. 그렇겠죠. 왔는데 저희가 스위치 그랬어요. 그러면 이게 볼을 전환시키는 건데 포지션을 갑자기 바꾸더라고 둘이. 단어의 용도가 다른 데서도 다른 경우가 네, 있으니까. 맞아요. 그래서 그렇게- 피파가 그 단어들을 사실 다 정해주긴 했어요. 근데 이제 그거가 뭐 외국어기도 하고 하니까 정확하게 지켜지진 않고 해서 약간 코리안 스타일로 대표팀에서부터 뭔가 정확하게 단어를 하면 조금 유소년 선수들은 확실히 이해하기 쉽지 않을까. 프로 선수들은 뭐 각자 알아서 하면 되는 거고. 그렇죠. 네. 유소년 레벨에서는 그런 게 좀 도움이 될 것 같긴 하네요. 이런 생각은 안 해봤었는데 네. 어쨌든 개념어나 아니면 좀 효율적인 코칭을 위해서 이런 것들은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또 뭔가 김재성의 머리에 빡 꽂혔다라고 할 만한 게 또 뭐 어떤 게 있었을까요? 그 스폰서가 이제 붙은 팀은 아무래도 시설이 좋겠죠. 그래서 이제 담이라는 그 구단을 방문했을 때는 네. 와 이게 프로팀 아니야? 할 정도로 시설이 되게 좋더라고요. 네, 정말 잔디구장 양쪽에 이제 네네. 운동장도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이제 클럽하우스인데 물론 합숙은 안 하죠. 근데 클럽하우스인데 정말 프로팀에 버금가는 시설들을 다 갖춰 놓더라고요. 그래서 뭐 얘네들도 학교 끝나면 다 모여서 이제 훈련을 하는 구조인데 그 팀은 사실 그 팀이 이 팀을 스폰서하는 팀이 담이라는 맥주 회사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맥주 회사예요? 들어보시지 않았어요? 에스트렐라 뭐 담 이거 아니야? 네. 맞아요. 네. 네. 맥주도 못 마시면서 그래 맥주 요만한 거 마셔. 근데 고기가 그럼 스폰서를 대니까 네. 그럼 금전적으로 좀 풍족하겠네요 여기는. 그쵸. 그렇기 때문에 그게 골프장이었대요. 뭐 제가 사진도 이렇게 몇 개 찍어 왔는데 네. 골프장이었고 그 골프장은 그러니까 이렇게 치는 곳이 이제 클럽하우스로 이제 개조를 했고 이제 골프장 그 필드가 이제 운동장으로 만든 거죠. 근데 와 시설이
정말 뭐 프로팀에 버금가는 이제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근데 지도자는 3명뿐이 없는 거야. 되게 좋네요. 예, 뭐 감독, 코치, 그 다음에 트레이너, 피지컬 코치. 근데 피지컬 코치도 연령별로 왔다 갔다 하는 뭐 이런 느낌이었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랑 좀 비슷한 환경일 수도 있지. 지도자가 이제 많지 않은. 예. 그러면 과연 그 적은 지도자들이 어떻게 훈련 프로그램을 만들고 이 훈련을 시키고 이런 것들이 이제 궁금했던 거죠. 근데 이렇게 화면에다가 뭔가를 딱 트는데 훈련 프로그램이 네. 어떤 시스템, 그러니까 프로그램이 있나 봐. 아 자기네 그게 있나? 그 어떤 훈련을 했고 어떤 훈련을 할 거고 이런 프로그램이 쫙 깔려 있는 게 딱 틀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1년 주기로 아니면 월 주기로 어떤 훈련을 할 거다라고 정해지면 거기서 그냥 빼서 그냥 넣으면 되는 거죠. 그 훈련 프로그램에서. 툴을 다 만들어놨고. 툴을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그 프로그램의 양이나 데이터가 엄청나. 아 방대하구나. 네, 엄청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그 봤는데 뭐 D에 1, 뭐 이렇게 D에 1에 1 맞아.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니까 D가 디펜스라는 이야기고 거기에 첫 번째 세션에 뭐 1번 프로그램에서 D에 1, D에 1-1, D에 1-2 뭐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얘기했던 그 축구를 풀어 헤친 거에 네. 뭐 얘기했던 D면은 디펜스에 뭐 어떤 항목을 딱딱 정해놓고 우리가 오늘 이 훈련을 할 거면 거기서 빼와서 그냥 훈련을 이제 적용시키면 되는 어떤 그런 느낌이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렇게 적은 코칭 스텝에서 이렇게 뭔가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것도 결국은 이런 시스템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가능하겠다. 왜냐하면 이렇지 않으면 매번 모여서 뭔가 프로그램 또 만드는데도 엄청난 시간을 할애할 거고 그러다 보면 정작 운동장 나가서의 집중력이 코칭 스텝이 또 떨어질 수도 있으니 정말 간결하게 프로그램을 만들지만 결국 현장에 나가서의 코칭은 또 명확하게 명시적으로 하는 그런 부분들. 이런 게 있어야 코치들도 선수들한테 코칭할 때 다 비슷하게 코칭할 수 있는데 이런 게 없으면 이 상황에서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고 이 사람한테 그래서 선수가 그 편을 찾아가요. 자기 편을 진짜 중요해. 왜냐면 코치가 다 다른 서로 코칭을 다 하잖아요. 다르니까 네. 본인 근데- 좋은 네, 쪽에 네, 간다는 그쵸, 거죠. 그쵸. 맞아. 그렇게 돼서 이거는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이렇게 만들어 놓는 코칭에 대해서도 이럴 땐 이런 코칭을 해야 된다라고 정해 놓는 게 아까 중요한 것 그 좀 지나가긴 했지만 아다르베 거기서도 또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지금 슬기가 얘기했던 그런 부분. 코칭 스텝에서의 코칭이 일관성 있게 그쵸. 선수한테 전해져야 된다. 그러니까 여기서 감독은 이렇게 얘기했는데 저쪽에서 코치가 조금 다르게 이야기하면 거기서 이제 선수들은 굉장히 큰 혼란을 일으킬 수가 있으니까 그 코칭도 명확하게 가져가야 돼. 네. 근데 아까 브라보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만든 거잖아요. 우리가 다 그런 식으로 하자. 이런 방향성부터 네. 시작되는 것 같아요, 결국은. 통합적으로 관리가 돼야 되니까. 네. 근데 뭐 이건 유소년 얘기이긴 하지만 그 우리는 프로 레벨에서도 이제 감독님이랑 코치님이 다른 얘기하는 경우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아, 맞아요. 저 실제로 그런 거 있어요. 그러니까 저 감독님이 수비할 때 예. 전방 압박할 때 이제 뭐 예를 들면 가까운 사람을 빨리 압박하러 가라 했는데 코치님이 와서 야 저거 안 돼. 맨투맨 쫓아다녀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 말을 듣는 게 장기적으로 좋아요? 그 감독의 지금 상황이 위기인가 날아갈 것인가 이걸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이제 본인한테 알죠. 나는 어느 줄을 타야 되나. 근데 이제 선수는 네. 어쨌든 사실 그 맞죠? 이렇게 자기 편을 들어주는 사람을 찾게 되고 자꾸 그쪽으로 질문하게 되고 좀 다른 얘기지만 이것 때문에 요즘은 다 좋은 팀들은 대부분 코칭 스텝을 데려갈 때 크게 사단을 데려간다는 게 네. 이게 일률적으로 잘 돼 있는데 사람들을 데려와야지 중구난방으로 데려오면 다 다른 얘기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심지어 그 둘은 사단이었어요. 그건 뭐야? 어떻게 돼? 사단이 낫네. 어떻게 된 거야? 그거는 좀 이상한데? 그러니까 이런 종이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네. 매뉴얼화가 돼야 된다. 그래서 문서화된. 문서화되고 이것들을 선수들하고 공유도 하고 그러면 사실 선수들도 질문할 필요가 없어요. 보고 하면 이런 거에 되니까. 대해서. 예.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한데 근데 또 이거 유출되는 걸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죠. 아니 우리는 뭐 이제 중계 많이 하시니까 느끼시겠지만 예를 들어 캐리그 2다. 여전히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포메이션이 여전히 그래요. 다른 걸 내요. 여전히 그래요. 그래서 가면 일부도 그래요 요즘에는. 원도 그래? 다시 그려줬어 좀. 왜? 형도 나- 해설하니까 알고 맞아요. 있는데. 난 저는- 그거는 진짜 좀 이해가 가지 않아. 그래서 저는 그냥 방송사에서 그걸 했으면 좋겠어요. 좀 축구 전문가가 해설이 하면 돼. 해설위원이나 해설이 찍으면 돼. 그 결국엔 다 수정하잖아요. 아니, 들어가서. 아니, 들어가 수정하지 말고 낼 때도 해설위원이 보고 그냥 이렇게 저는- 이걸 바꿔. CT 낼 저는 때. 수정해요. 저는 수정하는 편인데 저도 의심될 때가 있어요. 그치. 나도 의심될 이거 때가 그래. 있어. 아닌데 그러니까 왜 이렇게 됐지? 오. 내가 맞을 것 같은데. 분명. 근데 그렇다고 내 의견을 밀어붙이기에는 그랬다가 만약에 아니어봐. 아니면 그 책임질 수 없는 구조. 대단히 큰 일까지는 아니지만 근데 그 보는 재미가 있잖아요. 솔직히 나는 그 보는 재미가 있는데 포메이션을 누가 여기 섰네. 그치. 누가- 되게 중요하죠. 네. 시청자 입장과 팬 입장에서는 저는 그거를 그 가라로 내는 건 시청자들이 보는 상품에 거짓말을 하는 거라고 그러면 제가 생각해요. 물어봤거든요. 이거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냐 하는데 다 서로 편견돼요. 뭐 코칭 스태프 그걸 줬다. 아니면 그냥 매니저한테 너가 알아서 적으라 그러니까 알아서 적었다. 그러니까 누가 진짜인지 모르겠어. 근데 다양한 이유가 있는 것 같긴 한데 전 이거는 진짜 통합적으로 왜냐면 이건 시청자들이 이제 쿠팡에 돈 내고 K리그를 보는 입장에 저는 수비시 포메이션을 냈으면 좋겠어요. 수비시. 왜냐면 공격시랑 수비시랑 다르게 많이 하니까 뭐 하면 이거 공격인데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 그러니까 그치. 수비시 포메이션이 훨씬 더 좀 정갈한 느낌이잖아요. 그럼 다 4사에 두 줄로 내는 거 아니야? 요즘은 그럴 수 있죠. 차라리 그게 나아. 헷갈리지 네. 않아요. 여튼 이런 것도 매뉴얼화돼 있는 게 어찌 보면 그런 게 도입이 되면 좀 어쩔 수 없이 지도자가 많지 않은 팀도 네. 충분히 많은 선수들을 가르칠 수 있겠네요. 네. 이 그러면서 네네 좋은 선수들이 꾸준히 나오는 이유는 결국 시스템. 네, 시스템 갖춰놓고 하면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좋은 선수들이 나오잖아요. 나오죠. 근데 더욱더 자주 나오고 많이 배출되려면 결국 이런 시스템인 것 같아요. 그리고 시스템이 얼마만큼 오랫동안 지속되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것 같고. 이게 일괄적이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좋은 선수가 나오는 게 어찌 보면 이게 자주 하는 얘기지만 되게 특이한 일이면서 좋은 일이기도 하지만 독이 되는 것 같기도 해요. 이렇게 했는데도 가끔 스타들이 뽕뽕 나오잖아요. 이런 애가 나와? 근데 일본이 유럽 선수들이 되게 많잖아요. 많죠. 저는 이게 우리나라 충분히 더 많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근데 이제 그게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중학교에서 진짜 잘하는 애들이 빨리 더 높은 레벨에서 뛰어야 되는데 그죠. 중3을 또 1년 동안 보내야 되잖아요. 그리고 고등학교 3학년 애들도 마찬가지고 사실 중3인데 고3 뛸 실력만 애들이 많아요. 아 그런 애들이 충분히 있다. 네.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인데 그럼 프로 갈 애들이 생기잖아요. 대학 레벨 정도는 그 정도까지 뛸만한 올라간다. 애들이 있다. 완전 프로 가긴 쉽지 않. 정말 네. 그런 애들은 정말 한 명 나올까 말까인. 근데 어쨌든 있어요. 근데 스포츠는 전 개인적으로는 학자에 따라가는 게 아니라 월반시키고 어, 빠르게 그렇죠, 빠르게 올려야 된다고 이게 생각하는데 나이 개념이 아니고 레벨 개념으로 그렇게 가야 된다고 봐요. 가야 되는데 그 시스템만 저는 바뀌어지면 좀 충분히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또 이게 입시가 걸려 있으니까 잘하는 애들이 사실 프로 경기 뛰면은 얘네 입시가 걸려 있으니까 얘가 하나 빠지면은 진짜 치명적이잖아요. 그쵸. 그리고 입시로 그 감독을 또 평가하니까 그래서 이 문제만 전 해결되면 저는 진짜 좋은 훈련 프로그램이나 코칭을 잘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아, 이제 많아졌다. 네. 정말 근데 많아졌다. 전국대란 이 특수한 환경이 코칭을 다양하게 나만의 뭐 스타일 만들기 진짜 어려워요. 제가 전국대 하면 진짜 많이 느껴요. 그래서 지금도 혼란스러운 것들이 좀 많이 있어요. 뭐가 맞는가? 뭐가 맞는 게 아니라 정해져 있어요. 그냥 아, 사실 로블록 수비하고 네. 세트피스 해야 돼요. 왜냐면 7경기를 2주 동안 7경기, 8경기 뛰어야 되는데. 제가 이제 이번 대회 때 어. 승이랑 반 갔었거든요. 예. 밤마다 몸소리를 쳐봐. 내 잘못이야. 하고. 그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네, 그래서 나도 옆에서 전염돼가지고. 아, 그럼 그렇게 되지. 나도 스트레스 받고 막 서로 하고 갑자기 밖에 나가고 갑자기 옷 막 벗고 막 샤워하고 갑자기. 아니 좋은 팀하고 경기를 앞두고 만날 일이 있어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저는 속으로 내려서 해야 될 것 같은데라고 생각을 했는데 에이 그냥 하던 대로 해야겠다 그러니까 항상 현실과 타협하는 게 되게 어느 파트든 중요한 지점 같긴 해요. 지금 아다르베 얘기해 주셨고 그 다음에 오사수나 네. 다른 의미로 이제 좀 아주 간편하게 그리고 클럽 담 네. 여기는 또 아주 적은 숫자지만 좋은 프로그램을 통해서 여기 맥주 맛있어. 담 맥주 맛있어요? 네, 이네딧이라고 있는데 어. 내가 즐겨 먹는 맥주인데 그게 진짜? 이게 아 이거구나. 그래요? 이 회사 거야? 아, 나 우리도 몰라. 맥주가 후원해주면 팀 이름 FC 카스.
하이트. FC 하이트 FC 젤로. 하이트 라이트까지. 야, 그 개쩔지. FC 하이트 라이트. 제로. 하이트 예. 제로. 팀 여러 개 만들었네. 꿈에. 다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어. 아니면 FC 크러쉬. 근데 모델, 뭔가- 모델 칼이 나가. 진짜 되게 아이러니한 게 맥주랑 유소년 축구랑 그게 말이 안 되는 말이 안 구조잖아. 돼. 사실 그렇지. 생각해보면 주류인데. 근데 그걸 뭐 그냥 되게 축구에 투자한다는 느낌을 그래. 바라보는 시선도 되게 색다르긴 그리고 하네요. 한편으로는 그에 대한 이유가 있잖아요. 맥주 회사가. 근데 그거를 질문하진 않았는데 아. 추정해 네. 보면 그냥 우리가 느껴봤을 땐 그런 게 유소년한테 사실 좋은 이미지는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는 이렇게 투자한다. 저도 맞는 것 같아요. 예, 이미지를 좀 우리가 유소년 축구에 이렇게 투자를 하고 있다라는 식으로 이런 거 아닐까요? 대부분의 기업들이 뭐 ESG나 막 사회에 기여하려고 그러는 게 단순히 이미지를 씻기 위한 뿐만이 아니라 뭐 결국엔 그들에게 후원하면서 거기서 좋은 성인이 됐을 경우 우리의 길게 봤을 때 고객이 되기 때문에 유소년이랑 안 맞닿지만 오히려 그런데 역설적으로 더 많이 투자를 하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클럽 다음도 봤고 또 뭐 기억에 남을 만한 포인트가 있었을까요? 그거 저희 처음에 갔을 때 그러니까 회사예요. 되게 큰 회사고 네. 컨설팅 해주기도 하고 이런 교육을 하기도 하고 그 스페인에 이제 있는 어떤 회사인데 여기에서 이제 얘기했던 부분들은 인지 기반, 그러니까 뇌과학이긴 한데 뇌과학. 인지 기반의 어떤 훈련 프로그램이 결국 선수들에게 좋은 기억을 안겨줄 수 있고 그 좋은 기억들이 경기장 안에서 이제 효과적으로 나올 수 있다라는 오. 어떤 이론을 얘기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학습 프로세서의 4가지 단계들을 얘기를 해줬었고 네네. 그 4가지가 결국은 처음에 그러니까 내가 알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하는 단계에서 완전히. 네, 완전히 그거는 이제 완전히 낮은 단계에서 네. 그 다음에 이제 조금 교육을 하고 이해를 시키면 이해는 되는데 아직까지 실행은 안 실행은 되는 안 되고. 네. 그 다음이 이해도 되고 이제 실행도 실행도 되고 그 다음은 다시 이해가 안 되는 상태에서 행동이 되는 사실 그게 이제 스마트한 플레이어가 되는 거죠. 그 단계가. 그러면 이제 그 4단계에 맞게끔 어떻게 코칭을 해야 되는지를 그 사람들은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도 굉장히 좀 이해가 됐던 게 네. 결국은 축구라는 게 물론 이 상황에 맞게끔 정말 논리적으로 생각하고 하기에는 너무 시간이 없잖아요. 급박하죠. 너무 급박하잖아요. 네. 보는 사람도 급박한데. 그렇죠. 그럼 결국 우리가 무의식적인 상황에서 뭔가 좋은 판단을 해야 되니까 그러면 결국 그런 선택을 할 수 있게끔 그것도 결국 훈련을 어떻게 세션을 디자인하고 어떻게 코칭을 하고 또 어떤 훈련 뭐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드릴 훈련이라든지 아니면 게임 기반의 훈련 예. 그 2가지 중에 어떤 거에 더 포커스를 두고 훈련을 진행할지 그러니까 드릴 훈련. 드릴 훈련? 드릴 훈련은 드릴, 네, 같은 상황을 거의 반복하는 훈련을 이야기하는 거고 이제 게임 기반은 이제 수비가 있는 상황이니까 네. 여러 가지 상황이 나오잖아요. 근데 수비가 있어도 드릴 훈련이 있어요. 왜냐면 수비가 있어도 같은 훈련을 반복하면 거의 비슷한 상황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다른 상황이 계속 유도하게끔 하는 게 이제 게임 기반 훈련인데 그거를 이제 적절히 섞어야 되는 게 이제 코치들이 할 몫이죠. 그래서 사실 아까 말한 것처럼 본능적으로 플레이가 이루어지거든요. 사실 이게 우리가 이렇게 보고 있어요. 네. 근데 이게 보고 갑자기 이 선수가 뛰면 거기에 맞춰서 뭐 킥을 한다든가 이게 수비 반응을 보고 움직여서 뭐 이런 것들이 설명을 어려운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렇겠죠. 그래서 훈련 안에서 그걸 만들어내서 자연스럽게 그 동작이 계속 나오게끔 해야 되는데 같은 맥락인 것 같아. 이게 축구는 정말 복잡하잖아. 어떠한 상황이 펼쳐질지 우리가 예측하기도 굉장히 알수 없죠. 어렵고 근데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플레이를 할 수 있고 결정을 할 수 있게끔 결국 경험을 이제 훈련을 통해서 시켜주는 것 같아. 그러니까 경험을 시켜주고 그 경험이 성공이 됐든 실패가 됐든 그런 경험을 통해서 선수들이 뭔가 확실하게 뭔가 뇌가 느낄 수 있게끔 그런 충격을 가져다 줘야지만 결국 그게 이제 선수들이 경기장 안에서 온전히 그 플레이를 할 수 있는 힘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빨리 체득시키고 오래 갈 수 있는 코칭법을 이거를 통해서 그러면 인지를 시켜줘야 선수들이 바로 알아듣고 오래 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 그 싸움인 것 같아요. 이게 처음에 아무것도 모르고 실행도 안 되는 단계에서 네. 아무것도 모른다는 그 과정이 처음하고는 완전 다른 개념인 그렇죠. 거죠. 예. 무의식적에 좋은 판단을 할 수 있게끔의 그 과정까지 어떠한 코칭을 했을 때 빨리 가느냐. 이제 이게 좀 관건인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그 세 분이 느끼셨을 때 2가지가 궁금한데 하나는
그런 게 안 되던 선수가 성인이 돼서 좋은 코치를 만나서 성인 레벨에서도 그게 바뀔 수 있는지 그리고 사실 선천적으로 뛰어난 선수들이 사실 있잖아요. 근데 그런 선수들 말고 좀 평범해 보이는 선수들도 이런 코칭법을 통해서 굉장히 좋은 셀렉트와 이 선택을 하게 만들 수 있는지 그게 사실 된다고 하면 정말 우리는 코칭에 많은 힘을 기울여야 되는 건데 된다고 좀 보십니까? 저는 첫 번째 질문에 있어서 성인의 레벨에서도 그게 좋아질 수 있는 건지. 네, 저는 그거는 좀 어려웠다고 저는 느껴졌어요. 쉽지는 않다. 그러니까 유소년 단계에서 하지 않았던 플레이를 프로에 와서 한다는 게 정말 어렵더라고요. 선수들도 되게 위축되고 뭐 예를 들면 우리가 요즘은 후방 빌더 많이 하니까 그죠? 센터백이 볼을 가지고 있으면 미리 패스를 주지 말고 볼을 충분히 가지고 나와서 아까 얘기했던 상대를 붙여놓고 패스하라고 하는데 이거 정말 어려워요. 이거를 결국 못하다가 선수가 바뀌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이거 안 할 줄 되니까 아는 바꿔. 선수. 왜냐면 이게 못할 수밖에 없는 게 어렸을 때 8강에서 이거 하다 뺏겨서 골 먹어봐요. 안 4강 되지. 못 가면 일단 인서울을 못 가. 그러니까 진짜 이거 지도자 입장에서는 되게 쉽지 않은 선택. 그러네요. 이런 그래서 안 좋은 습관들이 몸에 뵐 수밖에 없어. 근데 타고난 선수들은 그거 다 잘해요. 그건, 예. 근데 이제 말한 것처럼 이런 축구를 해와서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왜 바꿔야 되지?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어쨌든 성인 레벨에서 그걸 바꾸는 거는 뭐 쉬운 일은 아니다. 네. 사실 해외 유수의 명문 클럽들도 생각해보면 성인이 돼서 그걸 고치는 경우는 진짜 특이 케이스들이 좀 있죠. 근데 거의 잘 안 되는 것 같긴 그리고 해요. 프로 랩에서는 사실 맞는 선수를 쓰는 거지 그치. 고쳐 쓰지 네, 고쳐 쓰는 건 힘든 일이니까. 유소년 레벨에서 보면 저는 벽은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이 선수가 진짜 무한대로 성장할 수는 없고 왜냐면 저는 이제 한 칸 더 떨어져서 보니까 말했을 때 똑같은 얘기를 하고 10명이 들으면 그 10명이 그거를 수행하는 걸리는 시간은 다르지. 완전 다 달라요. 그래서 그거를 빨리 단축하는 선수가 좀 기량이 떨어져도 되게 빨리 성장을 하는 거고 되게 잘했는데 그걸 못 받아들여 계속 3년 내내 말했는데 3년 내내 못 받아들이고 계속 똑같은 맞아요. 실수를 하는데 잘하는 애였어. 근데 그거는 이제 거기 멈춰 있는 애가 그렇지. 되는 거죠. 그럼 나중에 간격이 좁혀지거나 아니면 그 선수가 처지거나. 근데 그쵸. 똑같은 코칭을 10명이 받았는데 이게 역전될 수는 있는 거죠. 그 정도는 된다고 저는 여기서 한 2년 있으면서 느끼긴 했거든요. 그런 거 보면 코칭 스텝의 힘도 중요하고 선수들이 약간 뭐 우리가 흔히 그 프로레벨 축구를 보는 팬들이 얘기하는 축구 지능 그러니까 얼마나 이해도가 빠른가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한 포인트긴 해요. 그래서 뭐 저희끼리 이거는 과학적으로 증명된 건 아닌데 축구를 늦게 시작한 애들이 오히려 말하면 바로 알아듣는다. 아 나쁜 습관이 없어서 그런가? 되게 편해요. 오히려 왜냐면 중학교 때 뭘 배우지 않고 올라온 애들은 말하면은 그렇구나. 그래요? 하고 하니까. 근데 이제 뭘 이제 많이 했는데 우리 이렇게 안 했는데 뭐 이렇게 안 해도 이겼는데 약간 이런 것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 공격수들이 수비 상황 되면 빨리 내려와서 수비와 미드필더 그 간격 안에 빨리 들어와야 네. 된다. 근데 그 친구들은 만약 좋은 팀에 있었던 팀들은 솔직히 안 내려가도 볼을 빼서 다시 오니까 그러니까 그런 걸 안 하는구나. 네, 왜 안 해도 오는데? 근데 사실 프로 레벨, 높은 레벨로 갈수록 빨리 수비 전환이 빨라져야 이제 전 다음 레벨로 갈 수 있는 건데 이런 것들이 조금 안 좋은 습관들이 몸에 붙어 있는 것들이 그래서 있더라고요. 뭐 마냥 빨리 시작한다고 축구가 빨리 느는 것도 아니고 뭐 늦게 시작한다고 늦게 다 시작해서 못하고. 다 떨어지고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첼시 물론 골은 못 넣었지만 니콜라 잭슨 같은 선수도 굉장히 늦게 축구를 시작했다고 근데 그러는데 보통 그런 친구들은 본능이 되게 좋아요. 그렇지. 좋아요. 형은 몇 학년 때 언제부터 했어요? 나 5학년 때부터. 나보다 늦게 했는데 더 오래 잘했잖아요. 5학년이면 늦은 편 아니에요? 네, 전 4학년, 우리 때는 4학년이 조금 빠른 편. 아 약간 빠른 편. 네, 고차원 1학년 때부터 했어. 잘 근데 1등이었어. 레벨 5년 랭킹 1위였어. 초등학교 랭킹 1위였어요. 근데 어. 차원이에 물어보니까 네. 초등학교 1학년 때 코치가 막 돌 던졌대. 고차원 때문에 우승 많이 했죠. 저 같은 초등학교였는데 차원이가 막 10골씩 넣었어. 와 그렇구나. 진짜 잘했어. 그러면 그 코치님 보셨을 때 아까 그 얘기. 유소년 친구들은 네. 이제 그걸 좋은 코칭을 받으면 완전 바뀌어줄 수 있는지. 네. 유소년 선수인데 일단 그렇게 좋은 선수가 아닌데 좋은 네. 코칭을 받으면 좋은 아 선수로 그거죠. 네. 전 가능하다고 보는데. 아 충분히 올라올 수 있다. 좋은 선수라고 평가하는 기준이 이제 팀마다 다르잖아요. 아무래도 그렇겠죠. 근데 이제 우리가 봤을 때는 저 선수가 좋은 선수인데 저쪽에서 중학교 때 뭐 있든 쟤 별로야라고 했는데 우리 팀 왔는데 되게 괜찮은 선수들이 꽤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는 조금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이 선수가 원래 좋은 선수였는지 나쁜 선수였는지. 그걸 파악하기는 쉽지 않으니. 네. 왜냐면
아까 말한 것처럼 위에 클럽이 있어서 우리의 뚜렷한 우리의 철학이 철학이 있으면 있다거나. 그 안에서 평가를 하는 네. 거잖아요. 근데 그 안에서는 그 선수가 부족한 선수였지만 우리 철학 안에서는 이 선수가 되게 좋은 선수라고 생각이 드니까 그런 문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내가 선수 어렸을 때 내 경험으로 비춰봤을 때는 발전하는 것 같거든요. 어떤 선생님들 만나서 예. 어떻게 축구를 배우느냐에 따라서 선수가 성장하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결국 그 선수들이 그때 배웠던 축구가 나중에도 그런 유형의 축구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나는 사실 그랬던 것 같아요. 나는 몸도 되게 왜소하고 약했기 때문에 빨리 패스하는 걸 되게 좋아했었는데 네. 결국은 프로에 와서도 막 몸싸움하거나 막 이런 것보다는 빨리 패스하고 좀 더 빨리 움직이고 이런 걸로 나는 좀 승부를 보려고 했던 선수니까 어떻게 보면 어렸을 때 그런 코칭을 받았기 때문에 그걸 좀 더 발전시키려고 노력하다 보니 그 부분이 또 발전되는 부분이 있지 않았을까. 저도 지도자를 하게 된 게 고등학교 때였어요. 고등학교 때 처음으로 나 같은 평범한 선수도 어떻게 보면 되게 잘하게끔 보이게 할 수도 있는 게 코치의 몫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내 친구들이 다 우리 학교로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전에는 이제 조금 뭐 코칭이 되게 무섭기만 했어요. 네. 되게 소년들이. 근데 그러다가 뭔가를 배운다는 느낌이 드니까 내 친구들도 다 우리 여기 와서 팀에 배웠으면 와서 좋겠다. 배웠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어서 근데 그거는 예슬기는 되게 잘 받아들여요, 생각보다. 누가 얘기하면 자기가 좋은데 하면 그거 그냥 바로 따라하고 막 흡수를 그런 다 스타일이거든요. 바로 하는 스타일.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됐다고 생각을 해요. 예. 근데 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누군가가 지금 이슬기보다 더 잘하는 선수도 그걸 안 받아들이는 선수는 가도 안 될 수 그게 있으니까. 성향이기 때문에 그런 것 그거는 같아. 또 예. 코칭으로 바꿀 수 없는 기질이잖아요. 그건 사실. 기질이죠. 맞아. 그것도 그건 안 있는 것 바뀌긴 같아. 하지. 맞아요. 네. 그래서 또 되게 다양해요. 뭐 부모님이 엄한 친구도 있어요. 맨날 눈치 보고 이런 것도 코치가 이거를 바꿔줄 안 수 되지. 없거든요. 제 후배도 고등학교 때 골 넣었는데 관중석에 대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뭐야 근데 엄마, 아빠? 네, 아빠가 멀리서 이러고 있었대요. 근데 아빠가 되게 무섭거든요. 막 그렇구나. 개인 운동 시키고 막 이래서 전반 끝나면 아빠한테 불려가서 화장실에서 불려가서 뭐라고 하고. 근데 그런 것까지 사실 코칭 할수 없지. 스태프가 할 수는 없으니까 네. 되게 요소가 많아서 그래, 되게 너무나 어려운- 많은 요소들이 네. 있다. 맞아요. 진짜 그래서 부모님도 되게 중요하죠. 근데 우리 일반 학생 그냥 공부했던 친구들도 사실 부모님이 엄하냐 안 엄하냐 완전 어떤 다르지. 교육을 시키냐 풀어놓느냐 그럼. 이거에 따라서 완전 진짜 다르죠. 성격이 달라지니까 어렸을 때. 그게 근호랑 대성이가 초등학교인가 중학교 때 축구를 안 하고 맨날 산을 떴대요. 진짜요? 맨날 산을 떴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좀 환경하고 이 연관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그 학교에서 2명의 국가대표가 배출된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게 선수의 아까 성향, 기질 이런 게 뭐 모든 선수들이 그걸 불만 삼고 훈련을 제대로 안 하고 그 산 타는 걸 열심히 안 했을 수도 있겠지만 결국 이 친구들은 그 산도 열심히 타고 나머지 시간에 그 좋지 않은 운동장에서 또 볼 차는 연습도 했으니까 결국 대표 선수가 또 나오는 거 나온 보면 거고. 그 기질도 저는 충분히 있는 그쵸. 것 같고 성향이나 기질도 있는 것 같고 결국 그 환경을 탓하지 않고 좀 거기에서 뭔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내는 선수들이 좀 더 발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코치뿐만 아니라 주변에 어른들이 다 도와줘야 돼요. 되게 제가 중요한 볼 것 때. 같아요. 모든 어른들이 도와주고 네. 이 아이가 조금 긍정적인 쪽으로 갈 수 있게 도와줘야 되는데 누군가가 부정을 묻히면 그 아이는 되게 부정이 되는 것 같아요. 뭐 잘하는데 뭔가 약간 불만이 있어 보이고 근데 뭐 그러면 또 뭔가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게 되게 어른들의 그러니까 어쨌든 저희도 40살이니까 어른이잖아 아이들한테는. 그래서 우리가 역할을 제대로 통제할 부분은 정말 그치. 잘 통제하고 풀어줄 부분도 잘 풀어줘서 그래서 계속 배워야 되는 것 같아요. 유럽이 오히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것도 옛날 얘기긴 하지만 유럽은 되게 자유로운가 근데 훨씬 더 스포츠 클럽들이 규율이 세잖아요. 그런 걸 생각을 안 할 수는 없지 않나라고 보입니다. 자 그리고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도 이제 또 방문을 하셨다 그러는데 네. 여기서는 또 어떤 거 좀 보셨나요? 거기는 일단은 그 후배일 B 경기가 예를 들어서 내일이면 네. 오늘 가서 훈련을 봤어요. 어떤 훈련을 하는지. 그리고 그때 그 유스 디렉터가 우리가 뭘 원하는지 좀 많이 그걸 파악하고 많이 협조를 해줬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원하는 건 감독이 우리 쪽에 와서 내일 경기를 어떻게 준비했는지 일주일 동안 그리고 어떻게 선수를 구성할 건지 뭐 이런 부분들이 듣고 싶은 건데 그걸 얘기했더니 정말 훈련이 끝나자마자 그 감독을 불렀어요. 내일 그 후배일 B를 지도할 감독을 불러서 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정말 막힘없이 계속 뭔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좀 느낀 게 와 이게 어찌됐든 그 훈련 모델과 네. 그 팀이 추구하는 어떤 철학이라든지 이런 게 명확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막힘없이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기반해서 매번 훈련을 만들어 왔고 그 훈련을 진행해 왔기 때문에 우리가 내일 경기를 준비하기 위해 일주일 동안 어떤 준비를 했고 이제 우린 통역을 통해서 듣긴 하지만 통역도 사실 아무리 통역을 잘하더라도 몇 가지는 빼먹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완벽하게 그 얘기를 우리한테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나중에 지도자가 돼서 뭔가 인터뷰할 수 있는 뭐 경기 전이든 끝나고 인터뷰할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 정말 잘 준비해서 이 사람처럼 얘기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너무 좋아요. 왜냐면 우리나라 지도자 뭐라 하는 게 아니라 뭐 알겠는데 뭘 물어봤을 때 명확하게 얘기하는 경우를 잘 못해요. 되게 성수야. 두 가지야. 얘기하기 싫은 사람이 있어. 저 사람 뭐 그렇지. 있는데 얘기하기 싫구나. 이런 느낌은 괜찮아. 왜냐면 근데 약간 당황하는 경우도 좀 봤어요. 이 경우에 사실 달변이 아니라서 말을 못하는 경우보다 사실 얘기해보면 저 사람의 생각이 대강은 나오잖아요. 느낌상 이거 속된 말이지만 준비 안 했구나. 진짜 그 느낌이 들 때 있어요. 근데 제 생각에는 준비는 되게 많이 했는데 스피치 능력이 진짜 많이 부족한 거야. 근데 그게 저는 좀 다르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것도 맞는데 그게 뭐 그것도 우리한테 맞겠지. 말 못했잖아요. 근데 스피치는 부족해서 선수들한테 이걸 전달이 됐을까라는 생각도 해요. 저는 사실. 전 프로 감독이 가장 중요하게 가지고 있어야 될 부분이 이해시키는 거잖아요. 니네들이 이걸 왜 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렇게 하면 이런 결과가 나올 거라는 걸 설득해서 알려줘야 되는데 막 휘황찬란하게 말을 잘할 필요는 없으나 이해시키는 어떤 스피치 능력은 절대적으로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맞아요. 축구뿐만 아니라 그냥 관계에서도 되게 중요한 엄청. 능력이기 때문에 네. 그래도 프로 감독 때 저는 이 교육이 무조건 필요하다고 그럼요, 생각해요. 필요해요. 그래서 좀 안타까운 분들이 많으세요. 막 술 먹으면서 이런 축구 얘기를 하면 되게 잘해요. 이야기를. 잘하는데. 근데 선수한테 이야기할 때 보면 되게 쓸데없는 단어가 되게 많이 들어가고 이상한 그래도 결국에 알아듣지 못해요. 근데 우리끼리는 되게 술 먹으면서 할 때는 잘 알아들었고 저도 되게 좋은 것 같다. 근데 선수는 이해 못 못 알아먹고. 근데 시켜서 저는 이제 그게 좀 보통 아쉬워. 지도자한테 보고 느낌 이상하면 선수한테 물어보잖아요. 야, 뭐 경진 뭐라고 그래? 저는 그냥 그렇게 열심히 하라고. 이게 잘 모르겠는 거야. 선수 이해를 못하는. 물론 선수가 조금 이해 능력이 떨어질 수도 있지만 나는 그래도 이 선수를 그래도 프로 선수인데 뭐가 있으면 나한테 얘기를 했겠지. 근데 뭐 별거 없어요 그냥 막 이러면 되게 신뢰도가 떨어져. 얘가 선수가 이렇게 말하면 얘들은 뭘 믿고 그치. 경기장에서 어떤 방향으로 뛰어야 될지 진짜 어렵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모르긴 몰라도 아까 그 후베니엘 감독님은 달변가인지는 우리가 알 수 없으나 근데 그게 방송은 아니었기 때문에 네. 머릿속에 그게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돼 있으니까 쭉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런 느낌이었어요. 정리가 되어 있고 확실하게 어떤 걸 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하게 준비를 했기 때문에 그런 준비 내용을 우리한테 얘기할 수 있지 않았나. 저는 뭐 좋은 전술, 나쁜 전술 이거는 두 번째고 처음은 자기 전술 얘기가 맞아, 돼서 필요해. 진짜 선수들이 필요해. 그걸 나쁜 전술을 하더라도 정확하게 이해하고 나가서 깨지더라도 이행하는 게 중요한데 그게 가끔은 저게 지금 저 시스템이 그 얘기하고 듣고 이행하고 경기장에서 뛰고 이게 돌아가고 있는 팀인가라는 생각을 몇 번 했어요. 그리고 제가 한 번 또 어떤 대학교 팀이 경기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훈련을 보러 갔죠. 훈련을 되게 이상하게 하는 거예요. 코칭도 이상하고. 근데 경기 때는 되게 잘해. 근데 뭔가 안타깝더라고요, 되게. 그리고 선수들이 그 지도자를 되게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난 그 부분이 너무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폼이 있었으면 좋겠어. 그래서 그 사람들이 폼을 해서 저거만 놔도 나는 이런 축구 좀 본인도 명확해지고 코칭도 명확해지고 더 나은 축구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폼들이 하나 있으면 더 나아질 수 있고. 그리고 그날 이제 훈련에서 내일 이제 경기니까 오늘 훈련에서 가장 집중해서 했던 게 파이널 서드에서 어떻게 득점 만들지. 그래서 사이드 뭐 예를 들면 사이드백에 잡으면 윙포드가 이제 안쪽으로 빠져 들어가서 이제 크로스에 올려서 득점하는 거. 근데 이 훈련의 구조도 사실 보지 못했던 거라서 저도 이제 가지고 왔거든요. 이제 저도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이제 해보고 싶어서. 그리고 근데 이게 다음날 경기에서 나왔어요. 그게 나오는구나. 네. 그리고 후배의 B 경기도 네, 봤어요. 후배님 B 경기도. 그리고 그 다음날에 AT 마드리드 경기에서도 나왔어요. 근데 일관성이 있는 거구나. 그게 좀 부럽더라고요. 그치. 저는 그러니까 뭐
유스 디렉터들이 항상 얘기하는 거 보면 뭐 다는 아니지만 제가 요번에 가서 두 팀에서 그런 걸 봤어요. 우리 유스에서는 이런 게임 운영을 하면서 이런 득점을 만들어내. 근데 봐봐, 우리 프로에서도 이렇게 해서 득점을 만들어내. 이렇게 좀 유스랑 프로랑 비교해서 뭔가 같은 완전 똑같진 않지만 같은 원리에 의해서 네. 득점이 만들어지는 것들을 보여주면 그냥 왜 부러울까? 그게 좀 부럽다라고 느껴지더라고요. 그런 건 좋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팀 오른쪽 풀백은 이런 걸 갖춰야 되고, 그러니까 똑같이 막 똑같은 포메이션, 똑같은 전술은 되게 개성이 없어질 수 있잖아요, 팀이. 그것보다는 우리 팀의 오른쪽 수비수는 이런 덕목들을 갖춰야 되고, 이게 별로면 우리는 절대 안 뽑아. 이런 게 있으면 어쨌든 비슷한 선수 유형들이 계속 와서 배출이 발전을 할 되고. 거 아니에요. 그런 거는 포지션마다 그 기준을 세워놓는 거는 그냥 잘하는 선수 이게 아니라 조금 이게 떨어지더라도 이게 좋으면 그치. 우리는 이 장점을 살릴 수 있는 전술을 쓰니까 뭐 그런 게 난 좀 되게 좋아 보이더라고. 스페인의 몇몇 클럽이랑 독일의 클럽들이 이런 방향을 많이 설정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오랫동안 있는 그 구단 직원, 스태프들이 되게 많고 연속성이 있죠 항상. 뭐 어떤 뭐 독일 몇몇 팀은 10몇 년 동안 그 사람이 쭉 여기에 있으니까 철학 공유가 되는 거고 그러면 그러면 저렇게 하면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확신을 주는 거랑 안 주는 거랑 되게 다르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또 그러면 뭐 프로랑 유스랑 똑같이 해야 된다라는 거야? 사실 이건 아니거든요. 이런 접근이 아니라 훈련을 어떤 훈련 방식으로 선수를 훈련을 시킬 건지 그러면 거의 비슷한 어떤 유형의 플레이가 나올 수밖에 없으니까 뭐 이런 것들이 좀 공유가 되면 조금 더 좋은 선수들이 빨리 올라가서 빨리 적응해서 좋은 또 모습을 보이면 또 뭐 대표팀에 갈 수도 있고 아니 뭐 팀에 좋은 어떤 뭐 영향을 남겨주고 네. 또 좋은 팀으로 또 이적할 수도 있으니까 좀 이런 사례들이 많이 나오기 위해서는 이런 것도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저는 이런 게 좀 필요하다고 지금 생각을 하는 게 범축구적으로 봤을 때 사실 요즘 같은 상업화된 축구 시스템 안에서는 사실 모든 선수가 성공할 수는 없다고 봐요. 근데 이런 걸 듣고 배운 사람들이 추후에 좋은 축구 관련 직업을 갖고 먹고 살아갈 수 있는 풀을 만드니까 좋은 코치가 될 수도 있고 혹은 좋은 분석위원이 될 수도 있고 좋은 축구 구단 직원도 될 수 있는데 왜냐면 사실 베스트 11을 뛸 수 있는 사람은 몇 명이나 있겠어요. 되게 소수잖아요. 근데 여기 왔다가 배우는 거 없이 나가면 우리 옛날에 저희 세대 때 운동부들 입시 안 되면 와 근데 이렇게 좋은 시스템 안에서 있다 보면 그래서 해외에는 물론 이제 우리나라도 생기는 것 같지만 엘리트 선수 아닌데도 좋은 감독 코치들 많이 나오잖아요. 이제 우리도 그런 게 생기고 그래 저희 때만 해도 그 좀 무서웠으니까 다 내가 축구 그만두면 축구에서 무조건 떠날 거야 이런 애들이 정말 많아. 지긋지긋하겠지. 저기 보면 오줌도 안 싸. 근데 지금은 지도자 하고 싶은 친구들이 되게 많아서 되게 좋은 거 같아요. 이 철학을 배웠는데 선수는 잘 안 됐어. 근데 나중에 본인이 이런 꿈이 있으면 좋은 디렉터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이런 걸 알아야 근데 이렇게 해야지라는 생각을 할 텐데 그래서 시스템이라는 게 저는 그 판을 키우는 데 되게 중요한 거 같아요. 오늘 훈련 끝나고 저희 작전판 큰 거 들고 다니거든요. 근데 이제 첫 번째 훈련팀 끝나고 다른 훈련하고 있는데 이제 쉬고 있는 친구들이 2학년이 3학년한테 형 근데 막 바둑판 옮기면서 형 근데 이럴 때 어떻게 해야 좋을까 하니까 막 자기네들끼리 세 가지 안을 막 얘기해서 하더라고. 내가 보고 있었어요. 계속 근데 너무 흐뭇한 거야. 진짜 흐뭇한 일이죠. 그래서 뭐 답을 내리지 못한 것 같아 그 자리에서. 근데 그래서 진짜 마음이 요즘에 너무 아파요. 이 선수들이 다 꿈이 프로 선수고 이제 국가대표고 한데 사실 다 가기가 어렵잖아요. 다 될 수는 없으니. 근데 어떻게든 좀 도와주고 싶은데 그리고 보통 대부분의 친구들이 좋은 대학교를 못 가거나 좋은 프로팀을 못 가면 실패라고 생각하는 이게 너무 좀 마음이 안 좋아요. 그래서 어떻게 도와줘야 될까? 약간 이런 것들 좀 많이 고민하고 있어요. 근데 어쨌든 이런 거를 어느 나라에서는 하고 있고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다 못 가져 오더라도 조금씩 가져와야 아까 말씀드린 대로 꼭 축구 선수가 아니더라도 축구를 하면서 영위할 수 있는 삶을 우리가 제시를 해줘야 아이들도 못했을 때 살아날 방법이 있잖아요. 이렇게 좋은 거 갔다 오면 파일 좀 공유 좀 많이 해줬으면 좋겠어요. 나는 앞에서 그걸 돈 주고 팔더라도 그것도 괜찮다고 봐요. 저는 팔아도 수익 창출을 하기 위해서 팔아도 괜찮아. 그리고 K리그 경기도 전술 캠 있잖아요. 그런 그쵸. 것도 돈 주고 좀 팔고 저는 충분히 수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것도 PDF 파일 같은 것도 잘 만들어 놓잖아요. 공유 많이 되는 게 좋은 거지 뭐. 근데 그거를 되게 좀 거부감이 있어요. 그 공유하는 거에 있어서
훈련 프로그램도 있고. 근데 저는 그 부분이 너무 많이 아쉬워요. 좀 공유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이연복 셰프는 본인 레시피를 다 공개합니다. 아 그래요? 왜 상관없으니까 많이들 드세요 해서 드세요. 아 그리고 그거 안다고 따라 못해요. 못해. 어차피 그 사람 그 불 조절이랑 이거 수십 년에 한 걸 어떻게 따라해요. 그러니까요. 맞아요. 근데 이거를 알려주고 그래야 어디서 좋은 사람이 나올지 모르는데.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 저희 프로세스를 만들었는데 그게 뭐 저희가, 예, 얘기하시는 그 저희가 프로세스가 그런 그런 거를 만들려고 거니까. 하고 있는데 아무튼 공유 좀 해주세요. 얼마? 그 스페인에서는 그럼 요 정도로 여정이 마무리가 된 거죠. 그쵸. 네. 그 정도로 마무리가. 그리고 되고. 난 다음에 벨기에로 가신 건 그 프로그램이랑 별개로 가신 건가요? 네, 네. 아 따로 이제, 그냥 한번 가신 거구나. 네, 같이 갔던 이제 그룹은 한국으로 들어오고 예. 저는 그냥 벨기에로 벨기에로. 들어가서. 혼자 왔어요? 네, 혼자 갔어요. 혼자. 어... 그래서 이제 스페인은 유스에 관해서 좀 깊이 있게 볼 수 있었던 시간이었으면 이제 벨기에는 좀 프로팀에 대해서 좀 궁금한 것도 있었고 그래서 가기 전부터 그 은포크라는 친구랑 계속 소통을 했었어요. 네네네. 그랬더니 고민했던 건 좀 더 스페인에 있을까 그 한 일주일 정도 되는 시간을 스페인에 있을까 아니면 벨기에로 갈까 그랬더니 오라는 거예요 자꾸. 오. 그래서 그러면 내가 가면 뭘 뭐 해줄 해줄 수 수 있는데 있냐, 그걸 좀 적어서 줘봐 그랬더니 자꾸 그건 또 안 줘요. 그냥 오라는 거예요. 일단 와. 그래서 그래 뭐 그래서 갔는데 놀랬죠 저는 이 친구의 어떤 어마무시한 어떤 인맥이라든지 오. 어떤 네트워크라든지 이런 것들이 결국 가서 그날부터 막 전화를 돌리기 시작하더니 내가 원하는 것들은 다 해줬어요 결국은. 예. 제이는 아닌가 봐요. P인가 봐요. 복구. 오자마자 형 간 뒤에 계획 짠 거잖아요. 따다다다다 나 그냥 일단 왔으니까 올지 안 올지 모르니까 그때까지 계획 세울 필요 없고 왔으니까 형 하자 이렇게 해서 그래도 저랑 줌 미팅 했거든요. 은포크가 한국 선수 유소년 투자하고 싶다 그래서 언제? 한 두 달 겨울 약간 출 때 3월 정도에 근데 그러나 말이 없어. 가야 되나 봐 우리가. 안파쿠가 한국에 한국에서 뭐 하고 싶어요. 그렇구나. 되게. 그 친구가 인천에 왔는데 어린 선수들이 너무 잘하니까 자기 놀란 것 같아요. 생각보다 되게 잘하는구나. 그래서 이런 선수 잘 키워서 유럽에서 충분히 뛸만하다. 그래서 저희가 그 한국의 유소년 축구 시스템 알려줬어요. 근데 좀 실망했어. 그게 그 뭐야? 친구가 시스템 보더니 뭐지? 하고 약간 역으로 이런 시스템에도 이런 애들이 나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뭐. 뭐 대학교 이런 개념도 없고 아니, 외국에서 뭐 축구 모르지. 대학 가는 그치. 게 어딨어. 그런 개념이 그래서 아니니까. 대학 갔다 와서 졸업하면 군대 가야 된다 하니까 이제 그제서야 맞아, 대한민국의 쓰디쓴 현실을 한번 맛을 봐야지. 그리고 여기서 그 은포쿠와 함께 하셨던 거는 주로 뭐 구단을 방문하셨던 건가요? 아니면 어떤 걸 보신 건가요? 근데 은포크도 팀이 있으니까 얘도 운동을 하는 애 지금 루마니아에 루마니아. 있으니까 당연히 나랑 같이 다닐 줄 알았죠 나는. 안 왔어요? 네, 근데 이제 일단 집에 갔더니 본인이 가야 된대 구단을 루마니아를. 그러면 나 어떡하냐고 했더니 차를 매일 그 좋은 차를 빌려줬어. 집 앞에다가 맨날 정해진 시간 안에 그러니까 스케줄 짜준 거예요 은포크가. 그래서 차 오면 그거 타고 가면 돼. 오. 그럼 도착해 보면 뭐 어디 구단 또 다음 날에 또 차 오면 그거 타고 가면 또 기사가 있어요? 기사가 있었어요. 와, 보고 전에. 네, 기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다녔죠 저는. 네. 다녔는데 다행히도 그 오형규 선수 그죠? 있는 행크. 행크를 가서 거기서의 어떤 시간들이 제일 좀 기억에 많이 남긴 해요. 왜냐면 와 거길 갔는데 그 흔한 아시아 사람들이 진짜 안 보이더라고요. 정말 그냥 유럽 사람들만. 근데 거기에서 그 아시아의 그 오형규라는 선수가 얼마나 축구를 잘 했길래 제가 갔는데 정말 대우를 정말 따뜻하게 대해주더라고요. 그렇구나. 예, 그래서 이게 정말 왜냐면 예전에 광훈이랑 그때 뭐 원일이 슬기 안 갔을 때 제가 계획했는데 저만 빼고 다 갔어요. 그래서 대전으로 강제 트레이드 당해. 슬기 안 가고 우리끼리 유럽 갔을 때 그때 이제 뭐 주호가 스위스에 있고 뭐 청룡이가 뭐 잉글랜드에 있었고 막 이랬을 때 그 친구들 후배들 때문에 좋은 경기들을 보고 왔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와 이게 후배들이 축구를 너무 잘하니까 너무 고맙다. 이게 너무 좋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잖아 우리가 선배들이. 그래서 근데 요번에도 형규가 딱 그렇게 좋은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으니까 인정을 받고 있으니까 근데 물어보니까 처음에 힘들었대요. 무시당하고 좀 이런 게 있었는데 결국은 득점해내고 지난 시즌 엄청 좋았잖아요. 만들어내고 하니까 이제 그때부터는 대우가 또. 대우가 완전 달라지고 거기 앞에 딱 도착해서 차를 열고 내렸는데 좀 쭈뼛쭈뼛 하고 있으니까
거기 감독이 근데 감독인지 몰랐어요 전 처음에. 핑크. 네, 핑크 감독이 나오더니 한국에서 온 코치 맞냐 그래서 왔다고 했더니 들어오라고. 그래서 이제 들어가서 어디 딱 앉아 있고 커피 먹을 거야 해서 커피 먹다가 커피 내오고. 그리고 조금만 기다려봐 통역 데리고 올게 했더니 이제 형규가 오더라고. 그래서 이제 동혁은 오영규. 네, 오영규. 그래서 이제 감독은 이제 오전 훈련이었고 제가 오전에 갔으니까 훈련 준비하러 가고. 형규랑 짧은 시간 좀 대화를 나누고 이제 형 그러면 훈련은 이렇게 해서 가면 돼요. 그래서 같이 훈련장 가서 이제 훈련 보고 A팀 훈련 보신 거. A팀 훈련을 보고 그때가 경기 3일 전에 훈련을 봤으니까 가장 힘든 훈련을 할 때였어요. 근데 뭐 새로운 훈련 프로그램을 봐서 좋았다기보다는 이거 한국에서도 하고 있는데 라는 느낌을 받은 훈련들이 있어서 좀 기분이 좋았어요. 우리 한국에서도 좋은 방향으로 이렇게 훈련을 가고 있는 거구나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가장 힘든 뭐 훈련이 뭐 예를 들어서 뭐 박스 근처에다 놓고 슈팅 게임을 굉장히 강하게 하고 나서 선수를 하프라인에다 세우고 저쪽 골대까지 90% 이상으로 갔다 오는 거를 한 5회 정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체력적으로 더 올려놓고 아마도 그렇게 해야 부상이 안 당하기 때문에 그런 스피드를 노출시켜야 부상에서 이제 조금 더 방지할 수 있으니까 예방이 되네. 네, 예방이 되니까. 저희도 뮤넷 뉴스 훈련 그 영상을 받아서 그 유소년 애들인데 쇼 게임 한 다음에 풀대시로 저 끝에 찍고 와서 다시 쇼 게임하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거예요. 극한의 상황에서 생 인터벌을 때리네. 극한의 상황에서 공을 돌리고 슈팅을 하는 거를 하는데 이거는 프로도 하네요. 프로도. 근데 우리나라에서 이걸 했었어요. 많이 해요? 우리나라에서 많이 해요. 그래. 사실 그래도 제일 기분 좋을 때는 유럽 가서 기분 내가 하는 걸 하네. 나도 약간 유럽 스타일. 이럴 때 제일 기분 좋은데 그러니까 저는 진짜 우리나라에 좋은 코치랑 선수 진짜 많아요. 그래서 저는 시스템만 바뀌면 저는 진짜 더 많이 좋아질 것이다. 더 많이 좋아지고 더 많은 선수들이 나올 거고 K리그도 정말 더 높은 수준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맞아요. 그래서 훈련도 보고 훈련 끝날 때쯤에 뭐 코칭 스텝하고 또 이야기도 경기장에서 나눌 수도 있었고 뭐 그냥 오형규 칭찬을 그냥 시작부터 끝까지 그냥 칭찬만 하고 잘하고 있구나. 진짜.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끝나고 나서 혼자 슈팅 훈련을 또 하더라고요. 코리안. 그래. 딱 그 모습 보니까 이렇게 노력하니까 또 득점도 만들어내고 어찌됐든 결과물이 나오니까 또 흐뭇하기도 했고 그리고 그렇게 하고 이제 집에 다시 왔다가 다음 날에 그 집이 은포크 집이에요? 네, 은포크 집. 비어 있는? 아니요. 가족들 살고 있는. 근데 은포크 없는 은포크 집? 은포크 없는 은포크 집. 홍철 홍철팀처럼 그 느낌으로 간 거구나. 은포크 루마니아 가고. 은포크 가족이랑 그냥 지내시고. 가족이랑. 근데 뭐 또 어머니 아버지가 옆에 사니까 뭐 저녁 먹을 때면 다 또 오셔가지고 바베큐 파티 하고 그런 느낌이었어요 항상. 신기방기하네. 좀 은포크 가족이랑 아는 사이? 아니요 모르죠. 한국에서 뭐 만나서 뭐 밥을 먹고 그런 적 없고? 네 없죠. 그냥 누구 뭐 없었어요? 엄마 아빠만 있고? 엄마 아빠 있고 뭐 형이 있고 뭐 친척들이 있고 그 지역에 아니면 축구팀에 뭐 코치들 와가지고 같이 와서 밥 먹고 특이하네. 약간 사랑방 사교성이 되게 좋나 보고. 그런가 봐요. 그런가 보다. 또 은포크가 성격이 좀 그래요. 그렇게 좀 잘 챙기고 좀 이런 스타일이다 보니까 뭐 그러다가 이제 저는 좀 졸리면 그냥 혼자 올라가서 자고 뭐 이제 이런 패턴이었는데 그러고 이제 다음 날에는 원래 다른 구단을 방문하려고 했는데 너무 그냥 한 번 더 보고 싶어서 그냥 거기를 한 번 더 갔죠. 탱크를 한 번 더 갔죠. 네. 그래서 그날 가서는 그 핑크 감독이랑 이제 축구에 대해서 얘기를 완전 좀, 축구 얘기를 해. 네, 완전 축구 얘기를 했고 처음에 이제 훈련했던 것들을 제가 몇 가지 메모한 거를 보여주면서 얘기를 던졌더니 이거 맞다. 내가 이렇게 축구하려고 3백 좁게 쓰고 뭐 이런 이제 축구 전술적인 부분들을 얘기를 했고 그러면서 이제 저도 제 나름대로 언젠가 꺼내 써야 될 게임 모델을 조금씩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데 네네. 거기에 제가 정립해 놓은 것들하고 되게 좀 비슷한 장면들가 있어가지고 노트북 켜서 보여줬더니 좋은 아이디어다라고 또 이야기를 코리아 핑크? 코핑? 좋은 아이디어라고 해서 또 거기에 더 맞는 아이디어를 또 몇 가지 얘기를 해줘서 또 그것도 가져올 수 있었고 근데 결국 그 전술적인 얘기를 했던 시간이 한 20분 정도 됐는데 예. 제가 느꼈을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은 마지막 1분이었던 것 같아요. 이거 정말 중요한데 이거 10가지 중에 하나다.
결국 매니지먼트 어떻게 네. 선수 뛰게 할 거고 맞아. 그래서 어떻게 그러면 당신은 매니지먼트 하냐고 물어봤더니 대화 많이 하는 거. 근데 그 대화하는 시간만큼은 진짜 솔직하게, 진짜 직설적으로 대화를 한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뭐 지금도 이제 너랑 미팅 끝나면 가서 선수를 만나야 된다고 얘기하고. 핑크가 J리그에서도 비셀고베 맞아요. 그 얘기 하더라고요. 비셀고베 그때 돈 엄청 쓸 때, 그래. 막 스타 플레이가 있을 때인데 그때도 있었고 한국 선수들이랑 많이 생활했을 가깝죠 좀. 손흥민. 네, 손흥민 네. 함부르크에도 있었고 그치. 그래가지고 아마 오영규랑도 잘 지낼 것 같아요. 그리고 한국 오퍼도 받았대요. 그래요. 그때 감독 후보에도 있긴 했어. 한국 오퍼도 어떤 프로팀이고 네. 얘기를 했었는데 프로팀에 오퍼도 받았었고 근데 그때까지는 아직 자기는 유럽에서 더 경험하고 싶고 하고 싶다 해가지고 일단은 안 왔다고 하더라고요. 행크가 아마 종신 계약했을 거야. 여기? 핑크랑. 뭐 유럽에서 처음 있는 일이라고. 진짜? 기사문. 핑크 뭐 종신 계약. 우리가 장난으로 말하는 그 종신 계약을. 리얼로 근데 했구나. 뭐 어떻게 뭐 자를 수는 있겠죠. 뭔가 뭐 어떤 다른 안 조항들이 좋으면. 있겠지만. 지금은 좋기 때문에. 근데 여기 오기 전에 어떤 다른 팀에서 성과를 좀 냈나 봐요. 그리고 이제 여기로 왔는데 여기 구단도 보면 셀링 클럽인 것 같더라고요. 아무래도. 그렇게. 트트라위던 신스트라이드. 맞아, 신트라이더 맞아. 네, 이승우 맞아요. 신트라이더. 그래서 이제 내년에 이제 그 형규가 얼마만큼 게임을 뛸 것 같냐고 물어봤을 때 얘 내년에 경기 많이 뛸 거라고. 왜냐면 스트라이크 한 명 또 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형규 무조건 경기 많이 될 거라고 또 얘기도 상황이 해주더라고요. 그렇구나. 근데 이제 결국 스트라이커들은 득점하는 건데 그쵸. 지금 있는 스트라이커가 좀 괴물 같아요. 예, 아마 비싸게 팔려고 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 친구가 근데 그럼에도 형규가 추가 시간에 뭐 항상 나와서 골 넣잖아요. 골 넣잖아요. 맞아요. 그걸 뚫고 뛴 거야. 그래, 사실 그렇게 걔가 되네. 독보적이라서 쉽진 않았을 텐데. 저 이거 자주 하는 얘기지만 저 메탄중 때 오영규 경기 중계한 적이 있었거든요. 혼자 쳤어요. 그냥 그때도 여러 경기 다 중계했을 때 기억 남는 거 오영규 하나. 왜냐하면 혼자 학년이 달랐고 더 어렸었고 골 넣고 세리머니 하는데 그때 아마 고정훈 의원이랑 지금 고정훈 감독님이랑 하평이 형이랑 같이 봤었던 기억이 나는데 다 추근형 수분형 TV. 이 얘기 계속 알고 싶다. 쟤는 프로에서 보겠다. 너무 눈에 띄어요. 그래서 나중에 보고 저런 친구는 어렸을 때부터 눈에 확 띄는구나. 청룡 이청룡 있죠. 네. 중학교 때 진짜 장난 아니에요. 다 제끼고 골 넣어요. 근데 그렇게 빨리 프로 갈지는 몰랐어. 그게 마지막 우승이었죠. 다음 바로 했더라고. 보니까 뭐 오영규는 좀 당돌한 데도 있고 그래서 여기서도 좀 잘하지 않을까. 네. 외국에 좀 맞는 성격일 수도 있어요. 기질적으로. 네, 네, 뭐 약간 이런 느낌이더라고요. 보면 그때 수원 살리고 막 그랬을 때도 표정이랑 이런 게 그 나이답지 않은 당돌함이 좀 있으니까. 그래서 그 시간 끝나고 이제 저는 집에 가려고 또 나왔는데 따라 나오더라고요. 예. 형규가. 그래서 형 유니폼 드리려고 하는데 잠깐만 기다려달라고 그래서 거기서 또 좋은 한번 친구네. 그래요. 감동받고 그래서 유니폼 갖고 와서 또 사인해주고 또 사진도 찍고 그러고 정말 좋은 시간을 보냈어요. 그리고 또 운폭구 집에 가서 또 운폭구는 다시 만났어요 마지막에? 마지막에 왔어요. 오, 다행이다. 없이 갔으면 진짜 레전드거든. 마지막에 한 경기가 남았는데 네. 그거를 하고 왔으면 못 만나는 거였는데 아팠나 봐요. 네, 아파서 일단은 미리 와서 네. 저 이제 가는 거 또 배웅해주고 뭐 그렇게 해서 빠이빠이 하고 갔죠. 구단은 그럼 행크 한 군데만 가신 거예요? 아니요. 안터후프. 엔터프. 엔터프. 여기도 이제 사실 명문 몇 군데 중에 하나인데. 안더레. 재현이 형이 안더레트. 거기다 거기도 엔터프 프로에 있다 엔터프. 그치. 맞아요, 네. 맞아요. 그리고 그 세 개 구단이랑 또 하나가 리에주. 스탠다드 리에주. 완전 명문 다 좋은 그 그 클럽들. 리에주에 그 집이 있어요. 예. 리에주에 운포크 그 집이. 선수가 운포크가 리에주 레전드 맞아요. 아니야? 레전드. 그래서 거기서 거의 다 1시간 정도 거리더라고요. 그래서 가깝구나. 예. 그래서 좀 편하게 다닐 수 있었던 로콩가는 것도 못 있고. 봤어요? 못 봤어. 세비야? 세비야 있다고. 네. 근데 대단한 게 운폭구가 옛날에 로콩가 불러가지고 한국에서 갑자기 유소년 그거 교육해가지고 애들 불러 모아서 뭐 했어. 뭐가 좀 특이하구나. 그거 대단한 거잖아. 동생을 되게 불러가지고. 인싸네. 말 잘 듣나 보다 형. 원래는 벨기에 가면서 얘기했던 게 거기에서 가까운 데가 프랑스 뭐 이렇게 가까우니까 그래서 그 누구죠? 그 윌리엄 스틸? 윌 스틸? 그 감독 있잖아요. 그 FM 풋볼 매니저 해가지고 감독 이름 생각이 안 나. 예. 그 친구가 또 되게 가까운 왜냐면 그 친구랑 가깝다는 걸 내가 어떻게 알았냐면 은포크가 팀에 있을 때
겨울에 뭐 하냐 그래서 나 유럽 축구 보러 가고 싶다 했더니 너 여기 가 그러더니 바로 그 사람하고 연락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윌리엄 스틸. 네. 거기가 스타드 렌인가? 랜스인가 뭐 랜스 랑스. 그래서 거기를 가라고 하더라고요. 오, 네. 그래서 어찌됐든 겨울에는 시간이 안 맞아서 못 갔고 그러면 한번 알아봐 달라는데 뭐 연락하다 일단 거기는 안 됐어요. 이번에는 안 됐지만. 이번에 안 됐는데 뭐 엄청나게 네트워크가 그래서 간날 어떤 유명한 사람을 만나러 가자. 그래서 이제 갔어요. 그랬더니 예전에 지단 에이전트였던 사람이 네. 또 이제 그 지역의 유진가 봐요. 지네딘 지단? 그래서 같이 또 밥 얘기하고. 먹고, 예. 오, 포코 서비스가 그야말로 그게 벨기에 풀코스네. 부산 풀코스가 그럼 아니라. 말하죠. 영일만 지단이라고 내가. 근데 진짜 이렇게 인맥이 되게 중요한 게 운포크 덕분에 이렇게 했잖아요. 제가 2011년에 아침 결승 에피소드를 갔잖아요. 그래서 중국에 갔어요. 근데 류청이랑 반을 했었어요. 근데 류청 형이 그때 조원이 형이랑 친했어요. 근데 조원이 형이 광저우에서 경기를 했거든요. 헝다에 뛰었잖아요. 그래서 뭐 누구를 케어할 자기 동생을 방에 보내주겠대. 그래서 그런 게 뭐지 했는데 갑자기 아침에 따고! 이러고 아 진짜 주흥이 왔어. 광저우 황해 아니야 황해? 따고 뭐 조원이 형 보냈으면 뭐 이렇게 한국말도 어설프게 하긴 하는구나. 하더니 차 가져왔어. 근데 나는 안 갔거든요. 유청은 같이 태양의 서커스 보러 갔어요. 와. 돈 다 내주고 풀코스 되죠. 밥 사주고 비싼데 해가지고 그래. 광저우 헝다 B팀 선수였대. 근데 조원이 형이 엄청 챙겨줬대. 잘해줬구나. 그러니까 이제 그거에 대한 보답을 그런 식으로 또 해줄 수 있으니까. 청이 형한테 형 뭐 오늘 쉰다면서요? 그래서 저희 동생이 챙겨줄 테니까 해서 근데 진짜 난 차까지 갔거든요. 근데 나는 그날 아마 난 좀 일정이 달랐어. 근데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 그래서 확실히 그게 그런 인맥이 되게 중요한 것 있으면 같아. 뭐 약간 다르지만 저 그때 그 작년 말에 그 기성용 선수랑 갔을 때 그냥 다 열고 들어가. 아무데나 그냥 달고 들어가면 프리패스? 그냥 열고 들어가요. 근데 다 좋은 건 모든 사람이 축구적인 이야기를 했을 때 그러니까 어떤 물론 비교적 규모는 버밍엄이나 그 스완지가 엄청 큰 클럽은 아니지만 가족적인 분위기뿐만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스태프들이 유지되고 있고 그 옛날에 뛰었었던 건데도 그리고 뭔 얘기를 했을 때 감독 거기 있는 매니저 심지어 음식해주는 셰프까지 그 비슷한 철학을 공유한다는 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이게 이러니까 유럽 클럽들이 그 100년이 넘는 그것 동안 계속 이런 뭐 어떨 때는 올라가고 어떨 때는 내려갈 때가 있지만 그거 보고 느꼈어요. 대구 식당 이모가 저희 때 그 이모 아직도 있더라고요. 그럼 음식 맛이 유지되잖아. 대구 가서 제가 만났는데 너무 반가운 그래. 거예요. 밥 먹고 가고 싶더라고요. 네. 그 엔터프 갔을 때도 엔터프. 기현 형을 기억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런 게 중요하다. 세월, 진짜 세월. 중요해. 있더라고. 근데 거기는 운동장을 지금 좀 중축하려고 다시 만들려고 하고 있는데 기현 형한테 사진에서 보였더니 형이 있을 때랑 완전 달라졌대요. 근데 사람은 있는 거예요. 기현 형을 기억하는 사람이. 네.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은 같은 저도 느낌을 맞아요. 받은 거죠. 이러니까 뭔가 유지되는 것들이 확실히 있고. 아우크스부르크 가면 구자철 맛집이 있어요. 그래서 갔는데 나 구자철 친구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친구냐고 해서 막 서비스 주고 그래. 이탈리아 사람이었는데 막 맛있는 거 준다고 이거. 마신다고 하고 구자철이 자기 집 계약이 남았대요. 6개월이 더 남았대. 거기 자고 가래. 진짜? 들어갔지. 집이 다 비어있어. 아무것도 없구나. 아무것도 없어. 이씨 그 설명 말을 해줬어야지. 근데 확실히 아는 사람 있으면 네. 그 해외 축구 갔을 때 그리고 그 팬샵 방문했는데 또 구자철 친구라고 하니까 막 엄청 잘해주고 잘해주고. 구자철 그래. 지금 잘 있냐 막 이렇게 물어보고 그래서 그게 되게 우리나라가 인맥 사이라고 하지만 나는 오히려 더 유럽이 훨씬 추천을 통해서 움직이는 경우도 많은 것 같고. 일본 저희 갔을 때도 진성이 형이 사실 교토 퍼플상 가서 되게 못했거든요. 실패했어. 왜냐면 황진성이 10명이야 팀에. 황진성처럼 공차하는 사람이 다 똑같은 스타일이. 근데 갔는데 거의 레전드처럼 대우를 해줘요. 그래서 와 이게 되게 존중을 그래, 해주고 그거 진짜 필요해. 심지어 유소년 선수들한테도 그러니까 거기서 막 되게 유소년 선수들도 이미 알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거기는 그런 거 자체가 자기 팀을 되게 높게 평가하는 것 같아요. 우리 팀에 왔었다고 와 대단한 선수구나 이런 분위기가 느껴져서 너무 자긍심을 좋았어요. 주는 건 되게 중요한 거니까. 그 승용이도 간바오사카 1년 뛰었거든요. 네. 근데 2년 전인가 레전드로 초청받아가지고 근데 승용이가 내가 가도 돼? 가도 되나? 나 1년 뛰었는데 근데 초청받아가지고 거기서 다 해줘. 근데 이런 거 대우하는 거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대우를 잘해줘야
어린 선수들이 그걸 보고서 아 여기서 잘 되면 나도 이런 대접을 받을 수 있겠구나. 맞아요. 그럼 여기에 내가 더 헌신해야지라는 맞아요. 로열티를 그런 식으로 사실 맞아요. 매겨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저도 일부러 대구 FC 갈 때 되게 머뭇거리거든요. 일부러 더 머뭇거려요. 아, 한 번씩 더 네, 더 혹시 누구 약간 이렇게 좀 약간 자꾸 나 눈 왔는데 마주치려고 약간 하고 했는데 좀 애써 눈을 피한다는 느낌이 근데 팀이 너무 바뀌었다. 너 했을 그렇지 때랑. 맞아. 아, 그 근데 대구는 격변의 어떤 조금 말단 직원 형이 이제 되게 높은 위치로 가 있더라고. 근데 그 모습이 그게 너무 좋았어요. 그 식당 이모랑 해서 너무 좋았었는데. 그래 맨날 그러니까 원일이가 이종환 단장 맨날 얘기하는 거 아니야? 그러고 보니까 포항은 네. 진짜 많이 안 바뀌어요. 그러네. 그 주차 요원 형님도 안 바뀌잖아요. 그래 그 저는- 소장님도 그렇고 네, 소장님도 그렇고. 처음에 K리그 1 중계하러 갔었을 때 포항 그게 2012년 그리고 2012년. 2018년 9년에 저 중계하러 갔을 때 포항은 진짜 유지된 분이 많은 거예요. 그쵸, 맞죠. 진짜 그래서 그분이 또 알아줘. 네. 되게 오랜만에 오셨네요. 맞아요. 되게 기분 좋잖아요. 맞아요. 중계진 입장에서. 그쵸. 사실 그쵸. 그 팀 문화인 것 같고 어. 포항 우리가 막 표현할 수 없는 그 포항만의 있어. 뭐가 있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런 게 계속 누군가가 팀에 남아 있으니까 맞아. 근데 남아있다는 거는 뭔가 좀 대우가 좋다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포항이 주는 그 느낌이 있어요. 네. 저도 그래서 뭐 어느 팀을 응원한다는 아니지만 K리그 어디로 입문하면 좋을까요? 그럼 저는 아마 그렇다면 제가 갔던 분위기 중에 최고의 구장은 저 항상 스텔리아드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포항 팬들 아시겠지만 그 좀 깊숙이 들어가잖아요. 많이 들어가면 들어가지. 이게 주차하고 마지막 차가 못 들어가는 거기에서 주차 안내를 해주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 아마 제 또래인가 형 또래인가 맞아, 그럴 맞아. 거예요. 근데 그분이 10몇 년 전에도 계셨거든요. 근데 나는 거기 딱 가서 중계하러 가면 그분이 항상 계시는 거예요. 그래. 약간 약간 그 타임머신 타고 내가 저번에도 몇십 년 전에 되게 봤는데 반가워. 지금도 계시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맞아. 그분 맞아. 되게 오래됐어요. 항상 그분. 근데 그 메인 대장 위치거든요 거기가 주차 대장 위치 그치. 항상 되게 따뜻하게 맞아. 인사해 주시고 해서 그런 문화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유럽에는 또 많은데 우리나라도 많은 구단들이 좀 그렇게 계속 연속성을 저도 가지고 그런 종류의 오래 있어야 생기는 문화들은 이제 뭐 K리그도 사실 아주 오래된 리그는 아니지만 구단들이 이제 자리 잡고 있는 경우들도 많이 맞아요. 생기니까. 네. 자 어쨌든 그렇게 은푸구덕에 벨기에에서는 네. 또 핑크 감독이랑 얘기하는 거 이런 거 되게 중요한 경험이니까. 네, 그리고 네. 또 매니지가 어찌 보면 결국엔 사람 관리하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는 네, 것도 또 네, 그 한 번 더 얘기를 해줬어요. 느끼신 것 같고. 네. 그럼 종합적으로 스페인, 벨기에 이렇게 갔다 오시면서 좀 한국에는 이런 방식으로 무언가를 적용해 보면 좋겠다라고 느꼈던 어떤 포인트들을 좀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스페인에서는 뉴스 쪽을 많이 이제 보고 오고 또 듣고 왔으니까 이제 그 부분들을 아마 문서화하는 작업이 있을 거예요. 학습 모델 아까 네, 말씀하신. 네, 이제 그러면 언젠가는 저는 모든 K리그에 있는 유스 팀들이 그런 어떤 학습 모델을 가지고 선수를 육성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네네. 이게 빠르면 빠를수록 좋고 그리고 이제 그러한 어떤 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게끔 앞으로는 이제 유스 디렉터 분들도 이제 점점 구단에 들어올 텐데 그런 분들도 어떤 그 구단의 어떤 철학과 그 축구의 기반에서 어떤 게임 모델이 완성이 되고 학습 모델이 완성이 되면 그런 것들 좀 적극적으로 또 실행할 수 있게끔 밑에 지도자들한테 어떤 뭐 힘을 좀 실어주면은 저는 이런 시스템이 좀 빨리 정착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결국은 영리한 선수들이 많이 나오기를 우리도 기대하잖아요. 그죠? 스마트한 선수가 많이 맞아요. 나오기를 많이 기대하고 있는데 이러한 어떤 훈련 방식이라든지 훈련 틀이라든지 뭐 아니면 코칭 툴이 됐든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명확하게 많은 지도자 잘하고 있지만 저는 정말 놀랬거든요. 이번에도 뭐 유스트러스 다니면서 지도자들 만나보면 너무 잘하고 있는 지도자들도 많은 있으니까 그런 능력들의 이런 툴들이 시스템이 좀 더 더해지면 더 많은 것들이 생겨나고 또 발전하지 않을까 이런 좀 기대를 좀 해볼 수 있었습니다. 네. 뭐 결과적으로는 연맹이 이런 거를 자주 할 수 있으면 좋잖아요. 근데 연맹은 자주 하는 것 같아요. 자주 한다. 근데 이제 큰 이 구조를 바꾸지 않는 이상은 진짜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뭐 입시 구조 전체 시스템을 바꾸는 건 어찌 보면 정말 우리 레벨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것 같긴 해요. 교육부까지 그런 고 차원의 어떤 문제니까. 뭐 혹시 좀 더 얘기하고 싶으셨는데 좀 못한 부분이 있다거나 그런 얘기 있으실까요? 아니요, 저는 다 음. 워낙 질문들을 잘 해주셔서
이야기 나누면서도 많이 풀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지금 TSG 하시면서 뭐 추후에는 결국 다시 또 필드로 돌아갈 수 있는 어떤 타이밍 좀 보실 텐데 TSG에서 지금 하고 계신 일을 뭐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네네. 그거 한 번만 더 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현장에 있을 때 이제 많이 들었던 얘기 중에 하나가 TSG 하면 정말 많이 도움돼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선생님들이 많이 있었어요. 예. 그래서 근데 뭐 현장에 있을 때는 겸직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요번에 그 김호영 기술위원장님께서는 겸직할 수 있는 사람들보다는 이 TSG에 올인할 수 있는 사람들을 우선순위로 전업할 수 있는. 네. 그래서 그래야지만 더 집중하고 그죠? 뭔가 또 몰입해서 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모여서 이제 K리그가 열리면 모든 경기는 아니지만 K리그 1에 있는 모든 경기는 다 한 명씩이 이제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K2에서도 반 이상의 경기는 이제 다 배정이 되고 그러면 뭐 1과는 제가 어떤 경기가 배정이 되면 그 경기장을 1시간 전에 가서 이제 선수를 워밍업 하는 것도 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경기 명단이나 이런 것들을 보고 오늘 어떤 선수가 나왔는지 선수 파악도 일단 할 수가 있고 그다음부터 이제 경기가 시작되면서부터 뭔가 리포트를 작성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두 팀이니까 한 팀이 공격을 했을 때 한 팀은 어떻게 수비했는지 또 반대팀이 공격했을 때 수비를 어떻게 했는지 그다음에 뭐 선수 교체 타이밍이나 그런 교체가 얼마만큼 경기에 큰 영향을 줬는지 뭐 22세 선수들은 얼마만큼의 경기력에 영향을 줬는지 뭐 이런 어떤 툴들이 있고 그거에 따라서 이제 다 정리를 하고 마지막에 그 경기의 총평 이 경기가 어떤 흐름으로 갔고 어떤 전술 변화가 있었고 이런 것들을 적고 그러니까 이런 과정에서 확실히 공부가 되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확실히 어떤 팀이 어떤 축구를 했고 이게 제 머릿속에 있다 보니까 이게 어찌됐든 다음번에 또 이 경기를 보러 가면 제가 두 번째 경기를 보러 갔을 때는 훨씬 더 잘 보이더라고요. 그러면서 전술적인 변화라든지 이런 것들도 잘 보이게 되고 그러면 이제 그거를 뭐 미팅하기 전날에 다 이제 보내야 돼요. 연맹에 보내면 그 어떤 시간을 정해서 매주 월요일 날 정해진 시간에 경기를 갔다 온 그 TSG 위원님들이 다 들어올 수 있는 이제 화상 미팅을 이제 통해서 그날 있었던 이제 이야기들을 이제 한 분씩 이제 하시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해야 될 건 뭐 베스트 11, 그 라운드의 베스트 11, 그다음에 그 라운드의 MOM, 그다음에 베스트 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위원님들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제 마지막에 기술위원장님이 또 선정을 하고 이런 과정들을 거치게 되는 것 같아요. 게임마다 리포트가 이렇게 아카이빙이 되는 게 저는 뭐 나중에 팬들에게도 공유가 된다 그러면 좋을 거고 그리고 유지가 돼야죠. 끝나면 되게 필요하잖아. 같은 걸로 나오고. 자 오늘 김준성 코치님 오랜만에 만나서 또 스페인과 벨기에 이야기를 좀 들어봤는데 또 이런 경험을 계속 더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아까 그 은포쿠 따라서 다른 감독도 만나보고 그래서 가끔 이렇게 오셔서 얘기해 주시면 진귀한 경험이니까. 네네. 우리도 은포쿠 아니까. 그래. 우리도 은포쿠 화상통화 했어. 자 그럼 오늘 지도자들이 여기서 마무리하고 김준성 코치님 또 좋은 활약 해주시고 가끔 모셔서 이야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방송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